3회 1번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키워볼까? 어이구야. 이 정도 괜찮을까? 조금 커졌다, 그지? 좋습니다. 1번부터 같이 볼게요. 위에 글을 여러분들이 일반어로 봤냐, 구체화로 봤냐, 이제 요거에 좀 포커스를 좀 맞추시면 좋을 것 같아. 빈칸은 맨 아래쪽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스타트업이라고 해서 우리 그 벤처기업이란, 벤처가 모험이잖아. 그러니까 모험을 시작하는 기업. 벤처기업을 스타트업이라고 해. 스타트업은 수행합니다. On the principle, 이런 원칙 속에서, 원칙 위에서 수행을 한대. That, 어떤 원칙이냐면 that you need to work with other people to get stuff done. 첫 번째가 이거죠. 그러니까 뭐 할 필요가 있어? 함께 다른 사람들과 일할 필요가 있어. 오형식 get 목적어 pp입니다. 어떤 일이 행해지게 하기 위해서. 시키다라는 뜻이죠. 원래 get은. 그렇지? 그래서 목적어 다음에 지금 목적격보로 원래 get의 목적격보는 to ing pp죠. to ing pp 세 개가 다 나올 수 있어요. 이겁니다. 어떤 일이 행해지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야. 필요가 있는 원칙인데, 하지만 but also 얘들아. 하지만 또한 이것도 해야 돼. 그러니까 결국 원칙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죠. 첫째, with other people.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해야 되고, 둘째, 빈칸과 함께 need to 동사니까 1, 2, 3, 4, 5번 다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고 있죠. 그렇죠? 그 동사 넌 또한 빈칸 할 필요가 있어. 해가지고 원칙 두 번째. 타인과 같이 함께 일하기, 빈칸하기. 이 두 가지가 스타트업이 해야 될 필요가 있는 내용이라네요.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빈칸 문장을 먼저 읽고 시작하는 거랑 아니랑은 또 차이가 크기 때문에 먼저 쌤은 읽는 거고, 일단은 내가 빈칸 문장에 대한 해석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으시면 좀 막연하게 시작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빈칸에 대한 해석.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해석할 때 그 명동 명령이다 해서 여러분들한테 구문 시간에 이제 문장의 프레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나라 말에는 조사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조사를 붙임으로써 우리가 이해 범주 내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영어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조사가 첫째 없고 단어 자체가 조사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를 사랑해 생 기억하시나요? 그러니까 는, 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해 범주가 굉장히 빠르빠르 이어져. 근데 영어는 단어가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단어가 목적격이다, 주격이다, 소유격이다에 따라서 이해 범주가 한 단계 더 가야 돼. 우리나라 말에서 영어로 해석이 되려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범주에 대해서는 좀 이해 범주가 어려우니까 전치사나 이런 거 하나하나 꼼꼼하게 해석하는 연습을 하셔야 지금처럼 이제 빈칸에 내가 무슨 내용을 찾아야 되겠구나 라는 인지와 함께 시작이 되는 거죠. 첫 번째 문제 들어갈게요. 해석, 빈칸 문장 해석 잘하자. 자, 새로운 기술은 come from new venture로부터 오는 경향이 있어요. 새로운 벤처 기업들. 그게 바로 스타트업이죠. 스타트업의 정의부터 먼저 시작해주고 이 글을 시작합니다. 스타트업은 이런 거야. 뭔가 새로운 기술이 오는 기업. From A부터 to, 자, 이거 보여주셨어요? 이런 거 그냥 빨리 해석하고 넘어가야죠. To Royal Society in Science, to Fairchild, 블라블라블라. 여기까지. 이거 뭡니까? 지금 이 앞 글자 대문자인 거 보니까 뭐 이름 같아. 그지? 그럼 뭐겠어? 뭐겠어? 스타트업 이름이겠지. 그치? A부터 B까지라고 배웠을 텐데 from A to B to C가 나오게 되면 A부터 B에 걸쳐 C까지란 뜻이야. 오케이? A부터 B에 걸쳐 C까지. 그러니까 여러 스타트업에서 small groups of the people, 적은 그룹의 사람들이 묶여있는 sense of mission, 어떤 미션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에 의해서 함께 엮여있는 적은 그룹의 사람들이 have changed the world for the better. 세상을 좀 더 낫게 바꾼다고. 얘들아, 뭐 한다고 얘들아?
새로운 기술을 가져온다고. 그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첫 번째 이 짧은 문장을 구구절절히 길게 쓴 거야. 오케이? 근데 여기서 눈에 띄는 건 뭐야? 벤처 스타트업 기업의 가장 첫 번째 특징 뭡니까? 스몰 그룹의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기도 한다고. 오케이? 그런 얘기야. 일반화시키기 편하셔야 돼. 그래서 가장 쉬운 설명, 앞서 말한 것의 가장 쉬운 설명은 뭐다? is negative. 부정적으로 말해보는 건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렵다고요. 뭐 하기가 develop new things. 새로운 것을 만들기는 어려워요. big organizations. 어디에서는요? 큰 기업에서는. 자, 이거 정확하게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치? 누굴 강조하기 위함이야? 스몰 그룹을 강조하기 위함이지. 그치? 스몰 그룹이 세상을 바꿔요. 큰 그룹은 그거 못해요. 그치? 똑같은 얘기야. 그리고 훨씬 더 어려워요. 뭐 하기가? To do it by yourself. 또 네 혼자서 하기라는 또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큰 기업도 힘들고 혼자서 하기도 힘들어.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 스몰 그룹의 피플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거야. 결국 이 얘기야. 그치? 그래서 뷰리오크레이틱 요 단어 좀 알아요. 뷰리오크레이시가 관료주의라는 뜻인데 관료주의는 또 무슨 뜻이야? 상하 개념을 얘기합니다. 상하 개념. 위에서 계단식 구조. 그게 관료주의야. 왕부터 신하까지. 오케이? 관료주의. 관료주의의 히에라키가 계층 구조죠. 계층 구조.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 구조들이 천천히 움직이며 그리고 interest, shy away from the risk. 결국 리스크에 가게 된다. 이게 intransit 다음에 굳어진 이런 말이죠. 그럼 무슨 얘기야 지금? 계층 구조, 굳어진 어떤 관심 이런 거 전부 다 뭐야? 빅기업들이 하는 거지, 그지? 고착화돼 있는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능을 functional 앞에 this가 붙었으니까 부정접두사겠지, 그지? 그러니까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가장 기능을 못하는 기관에서 signaling that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 것이 work is being done 일이 지금 행해지고 있는 중이에요 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 becomes a better strategy for the career advancement. 경력의 발달에 있어서 더 나은 전략이 될 거야. 김 부장 그 일 끝냈어?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가 이 사람들에게는 누구? 지금 빅기업들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아직. 오케이? 빅기업들에 있어서는 커리어의 발전에 그나마 도움이 날 거야. 뭐라기보다는 실제 doing work,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그지? 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하지도 않았으면서. 그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 사람들에게 나을 거야. 그 반대편 극단 쪽으로는 자, 또 누구 얘기야 지금? 이제 빅기업 얘기했으니까 이제 누구 기업? 혼자 하는 기업. 지금 이 얘기해야지. 지금 스몰 그룹이 좋다라는 것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네거티브로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야. 빅기업들은 안 좋아. 또 아직 누구? 혼자 하는 것도 좋지 않다라는 얘기가 나와줘야죠. 론 지니어스가 누구야? 천재죠, 천재. 혼자 하는 천재. 혼자 하는 천재도 might create, 만들어낼지 몰라. classic work of art, literature. 예술이나 문학작품, 고전적인 문학작품을 만들지 몰라. 그러니까 천재들은 이런 하나의 작품이나 이런 예술작품 만들어내겠지. 근데 그 천재는 could never create the entire industry. 산업은 못할 거야. 사업은 못할 거야. 오케이? 혼자서는 뭔가 작품 만들고 문학작품 만들고 이런 거 하겠지. 근데 스타트업은 못해. 이 말인 거야. 그럼 결국 또 누구 강조야? 스몰 그룹 강조라고. 그지? 그럼 첫째, 스타트업은 원칙 속에서 어떤 타인과 함께 일한다는 필요 하나. 그 다음 여기 뭐 들어가야 돼?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하는데 어떤 그룹을 지어서 일해야 된다? 스몰 그룹을 지어서 일을 해야 된다. 이게 여기에서 들어가 주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1, 2, 3, 4, 5번 거기에서 보시면 뭐 할 필요가 있어? Stay small. 작게 유지할 필요가 있어. 미안해. 나 작년보다 이 정전기가 더 심해진 것 같아. 나 지금 또 전기 올랐어. 지금 찌릿해가지고 이거 놓친 거야 지금.
어우. Stay small enough so that 뭐 하기 위해서 you actually can 네가 일을 할 수 있기 위해서 작은 그룹의 상태를 충분히 작은 그룹의 상태를 유지하는 거. 이렇게 해서 수식해 주는 거야. 네가 일을 할 수 있게 충분히 작은 상태를 유지하는 거. 그게 정답 1번이었습니다. 그렇죠? 2번은요. 네 스스로에게 도전을 준다. 야, 진짜 2, 3, 4, 5번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여놨어. 그지? 그러니까 이 글에서 말하고 내가 첫 번째 빈칸처럼 뭐 하자고 해서 자체 해결하자고 했잖아. 그치? 11은 1이다. 기억나? 자체 해결이라고. 그러니까 글 속에서 있는 말을 가지고 스타트업 얘기를 하자고. 그러니까 멋진 말, 뭐 갖다 들여대면 다 좋은 말, 이런 말 말고. 아웃퍼폼. 얘들아,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에 아웃가 붙게 되면 능가를 의미해. 그러니까 우리 그 축구나 농구에서 볼 때 막 수비하다가 역습할 때, 공격으로 빨리 전환할 때 수비수가 적을 때가 있어. 공격수보다. 막 4대2 막 이래. 그럴 때 아웃넘버 상황이라고 해. 아웃넘버가 뭐야? 상대편보다 공격 숫자가 더 능가하는 이런 의미거든. 어쨌든 아웃퍼폼 더 잘하는 거야. 더 잘 수행하는 거야. 라이벌 비즈니스보다 경쟁 관계 이런 거 없었고요. 인플로이는 고용하다라는 뜻도 있고 사용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오케이? 유즈 의미로 쓰입니다. 효율적인 시스템을 사용하는 거야. 아니. 빅기업의 no. 통제해보는 거야. 조직을 뭐와 함께? 일관성 있는 정책들과 함께. 다 좋은 말이죠. 그렇죠? 하지만 여기에서는 스몰 그룹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했다라는 글의 내용이었습니다. 저 멀리 가서 이번에 6번 한번 봐야겠네요. 실제로 이 문제가 난도가 좀 있었던 문제입니다. 정전기. 선생님이 지금 멀쩡해 보이지만 지금 여기에 10월 정확히 기억나. 작년 10월 20일 지금 몇 달밖에 안 됐어. 1월 20일 지났으니까 딱 3개월 됐다. 3개월 전에 쌤이 2학년 2학기 기말고사 대비 전주 일주일 전에 또 작년 추석이 장난 아니었잖아. 어설프게 껴가지고 추석 전에 보는 9월 말에 시험 끝나는 학교가 있고 10월 중순에 보는 학교가 있었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 텀이 되게 길어져서 내가 작년에 시험 기간 때는 주 7일 일했거든. 일주일 내내 일했어. 학교가 많아서. 근데 그래서 딱 한 주 월요일 쌤이 월요일 날 쉬는데 월요일 딱 하루 한 주 쉬었었어. 월요일 날. 그날 이제 오랜만에 머리 좀 깎으러 가자. 머리 좀 하러 가자 해가지고 쉬는 날. 또 이제 와이프가 오빠 차 타고 와. 그래서 아니야. 오랜만에 자전거 좀 타지. 쌤이 이게 몸이 이래서 그렇지 러닝하고 사이클링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전거 타고 또 가을이니까 신나게 갔지. 갔는데 내르막길이 이렇게 있어요. 그 트리지아라고 여기 동네 근처야. 거기 아시는 친구는 아실 텐데 거기 트리지아 거기는 되게 그 인도 조성이 잘 돼 있어. 그래서 나 맨날 자전거 타면 그 길을 건너서 내려가거든. 근데 유난히 그 신호등이 좀 늦게 바뀌어가지고 그냥 그 비포장은 아니고요. 포장은 돼 있는데 좀 도로 파손 옛날 도로라 인도가 옛날 도로라 좁고 되게 울퉁불퉁해. 파손이 심하게 돼 있어. 그래서 이렇게 튀어나와 있었어. 이게 뭐 이렇게 돼 있는 곳인데 유난히 여기가 깨져가지고 더 튀어나온 거야. 근데 쌤이 여기 자전거 타고 이렇게 내려가다가 속도는 뭐 그냥 브레이크 살짝 밟아가면서 살짝 잡아먹어서 이렇게 싹 내려가고 있었는데 트럭 크락션 소리 아세요? 트럭 크락션 소리? 그러니까 일반 승용차는 앵 이런다면 그 트럭 크락션은 이제 그냥 하고 놀리잖아. 되게 갑자기 크잖아 소리가. 하잖아. 근데 동네에서 트럭 울릴 소리가 없었는데 내려가다가 갑자기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가지고 그 크락션 소리 큰 거 있잖아. 힐끔 딱 봤어. 깜짝 놀라고 힐끔 딱 봤는데 와 그때 여기를 바보같이 그 딴 데 신경 쓰면 브레이크를 이게 자동적으로 잡게 되잖아 순간적으로. 근데 이게 바보같이
뒷브레이크를 잡아야 되는데 앞브레이크를 잡아서 이렇게 된 거야. 또 선생님이 자전거를 또 어떻게 타냐면 이게 쌤이 다리가 좀 길어요. 길어 가지고 이렇게 자전거를 타는 자전거가 아니고요. 이거 아시죠? 엉덩이를 거의 뭐 그냥 하늘로 치솟아서 그냥 타는 그런 자전거였어. 근데 이걸 앞브레이크를 잡으니까 이게 이렇게 쏠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우당탕탕 굴렀어. 야, 나 진짜 주마등이라는 걸 그때 처음 느껴봤어. 아, 이게 주마등이구나. 내 와이프 얼굴, 부모님 얼굴, 처자식 다 얼굴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진짜 턱 드라마에서 보는 거 있죠. 슬로우 모션 턱 하면서 탁 굴렀어. 와, 굴르고 나서 한데 여기가 아픈 게 아니라 단절된 느낌이 드는 거야. 여기가 큰일 났다. 나 다음 주에 기말고사 내신 대비인데 그거부터 떠오른 거지. 큰일 났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냥 누워 있었어요. 그래서 눈을 탁 떴는데 큰일 났다. 막 차들 막 시끄럽게 돌아다니고 내 자전거 막 저기 널브러져 있고 이어폰 막 안경 막 심지어 넘어질 때 이게 안경이랑 이쪽이랑 머리까지 부딪히는 거야. 여기도 띵한 거야. 여기가 어디지? 막 이러면서. 근데 더 이 아저씨한테 너무 감사한 게 내가 넘어진 게 그 간판집 앞이었어. 간판집 이렇게 하는데 간판집 앞이었는데 거기 사장님께서 무슨 재연 배우처럼 문을 탁 열고 나오니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딱 이런 진짜야. 오버한 거 아니야 지금 오버한 거 아니야. 정확해. 이 인토네이션으로 얘기했어.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딱 그래서 난 거기 대꾸를 할 여기가 너무 아팠어. 그래서 대꾸를 할 저기가 없었어. 정신이 없었어. 근데 막 아이고 괜찮아요. 그래서 예.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진짜 거기서부터 이제 막 극화가 시작된 거야. 그래서 핸드폰 어디 있어요? 핸드폰 딱 그래서 핸드폰요? 저 자전거에 알죠? 자전거 앞에 붙이는 거 꽉 무는 거 있지. 꽉 무는 거. 자전거 저기 있네 하더니 막 가시더니 자전거가 알죠? 이렇게 꽉 물고 있으면 그 옆에 이렇게 버튼 꾹 눌러야 이제 이렇게 쫙 열리면서 이게 쫙 빠진단 말이야 핸드폰이. 근데 이 아저씨는 계속 핸드폰 이거 어떻게 빼요? 막 이러면서 아저씨 옆에 그거 누르셔야 돼요. 옆에 막 하더니 막 탁 눌러서 그래서 아파 죽겠는데 핸드폰 비밀번호 하더니 얼굴에 이렇게 갖다 대는 거야. 참 깨. 얼굴에 이렇게 갖다 대는 거야. 나는 그 와중에 막 페이스 아이디 이렇게 하고 그래서 나는 내 와이프한테 전화해 주시거나 이럴 줄 알았어. 근데 어디다 전화하신 줄 알아? 119에 전화한 거야. 좀 미안한 말씀이지만 그럼 당신 전화로 해도 되잖아. 근데 그 와중에 그거 안 빠지는 전화기에 막 쇼를 했죠. 그리고 와이프한테도 전화해 주셨어 결과론적으로. 그래서 그분 덕에 나는 솔직히 그분 아니었으면 나 119 부를 생각도 안 했어. 그냥 나 다리는 괜찮으니까 걸어가자 막 이런 생각하고 있었거든. 근데 마침 그 아저씨가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 처음 타봤지. 처음 쇼를 했어요. 그것도 막 제가 일어나 볼게요 하고 내가 일어났어. 일어났는데 아이고 안돼 앉아 있어 막 그러면서 괜찮습니다. 제가 일어나 볼게요 하고 일어났지. 그래서 괜찮겠어요. 그 아저씨 계속 말 거는 거야. 그래서 난 정신은 없었어요 확실히. 그분 때문에 정신은 계속 유지했지. 그래서 119 와가지고 그 스타렉스 알죠? 스타렉스 문을 쫙 열어주시는 거야. 스타리아인가? 스타리아 딱 열어주셔. 그래서 거기 내가 이렇게 딱 타고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기대면 돼. 근데 이제 또 구급대원이 다리 쭉 펴세요. 괜찮습니다. 쭉 펴세요. 나는 괜찮았거든. 근데 자꾸 주변 사람들이 나를 되게 무슨 진짜 큰 병 걸린 크게 다친 사람처럼 다리 쭉 펴시래. 그래서 구부리고 가도 괜찮습니다. 딱 봐도 길이가 안 돼. 다리를 쭉 폈지. 피세요. 괜찮습니다. 무슨 장치라도 돼 있나 해서 다리를 쭉 폈다. 그랬더니 예, 피세요. 무릎 꾹 누르더니 다시 구부리세요. 왜냐면 침대 밖에 발목이 이렇게 나와 있었어. 문이 안 닫혀. 그래서 예, 구부리세요 하고 딱 구부리면서 문 쾅 닫고 이제 닫습니다 하고 이제
그리고 와이프랑 이제 같이 병원에 갔죠. 처음 타봤어. 와. 근데 또 어때? 침대에 이렇게 기대서 이렇게 고정시켜줘서 이렇게 갔는데 계속 어때? 아무리 포장도로더라도 계속 이렇게 흔들리면서 가는 거야. 여기 너무 아팠어, 진짜. 그 결과론적으로 뭐가 됐냐면 여기가 부러졌어. 골절이라고 하죠. 여기 쇄골이 부러졌더라. 그래서 지금 아직 4월에 쌤이 여기 철심을 박았어요. 여기. 그래서 유난히 내가 여기 정전기가 되게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여기가. 지금은 괜찮아요. 근데 만세는 안 되고 저기 하는데 와, 뼈는 진짜 부러지지 마. 뼈 부러져 본 적이 있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뼈 그게 내가 느꼈던 최고의 고통 탑3 안에 들어요, 진짜. 아니야. 탑3. 23살 때는 왼쪽 손목이 나가고 보드 타다가 잉? 하다가 여기 이 육중한 몸을 이걸로 버텼어. 똑 하고 부러졌어. 아, 내 인생에 뼈가 부러지는 일이 있을 줄이야. 조심하세요. 최고의 고통입니다. 내가 진짜 뼈 수술 받고 내가 얼마 전 3개월 전 얘기야 이게. 수술 받고 이게 수술대 오르고 이거 전신 마취를 딱 하고 갔는데 눈을 딱 떠보니까 이게 된 거야. 다 돼 있는 거야. 근데 통증이 진짜 싹 몰려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눈을 못 뜨고 그냥 정신만 누구 없어요? 누구 없어요? 그랬더니 옆에서 이거 회복실이었어 나봐. 그래서 간호사님이 네 부르셨어요? 죄송해요. 제가 너무 아파. 죄송해요라고 했어 내가. 죄송해요. 제가 지금 너무 아파요. 나 그랬어. 내 이 목소리로 진짜. 좀 너무 아파요. 어떡해요. 너무 아파요. 막 제정신이 없으니까. 그래서 예, 좀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실 거예요. 아니요. 좀 너무 아파요. 죽을 것 같아요. 진통제 좀 놔주세요. 내가 소리를 외쳤어. 막 울었어 얘들아. 나 3개월 전에 아파서 울었어 진짜. 진통제 좀 놔주세요. 나 그랬지. 그랬더니 간호사가 귀에다 대고 진통제 최대치로 넣고 있어요. 딱 그러는 거야. 근데 그 고통인 거야. 와. 그러고 이제 한 2-3시간 뒤에 조금 나아지더라고. 근데 지금도 약간 욱신거려요. 욱신거리는데.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바로 이거 고정시키고 내신 대비했어. 내신 대비. 이 판서가 안 되니까 지금은 이거 빼고 이제 요 철심만 이제 4월 달에 빼면 돼. 안에 째고 빼야 돼. 이거는 안 되니까 이 상태로 뭐 했겠어? 이 상태로 어떻게 했게? 패드랑 연결해가지고 이 패드랑 연결해서 내가 직접 여기다 필기를 한 거야. 아니 이건 좀 낮지만 학원 건 좀 높아요. 허리까지 오거든. 자 봐. 여기 보여? 여기 동그라미. 밑줄 쳐. 와 생쇼를 했습니다. 이제 생쇼를. 내 인생 최대 고비였어요. 그 이후로 자꾸 이렇게 정전기가 많이 나네. 자, 6번 볼게요. 앞에 뭔가 예시가 있어. 뭐가 있었단 얘기야? 구체화가 있었단 얘기야. 그치? 앞에 예시 속에서 빈칸이 producing negative overall attitude to verbs. 늑대 쪽으로의 전반적인 부정적인 태도를 만들면서 주어가 아니죠. 이 예시에서 주어가 동사 있습니다. 그렇지? 1, 2, 3, 4, 5번 보면 다 주어 동사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그걸 먼저 체크해 두셔야 돼. 그럼 위에 구체화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일반화를 시켜야 되냐. 즉 그러면서 분사구문 프로듀싱부터의 내용이 뭐야? 결국 울브스에 대한 전반적인 부정적인 태도를 만들어내면서 주어가 동사입니다. 그러면 분사구문이라는 건 요 앞에 있는 문장에 대한 추가 정보 아니겠어? 추가 정보? 그치? 주어가 동사 있습니다. 늑대에 대한 전반적 부정적 형태를 만들면서. 그러면 늑대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만들 수 있게 되는 어떤 내용과 더불어서 얘가 추가 정보로 나오는 거죠. 그렇죠? 같은 내용이어야 한다는 거. 그럼 어떻게 해야지 늑대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이루어지는지. 기현아? 일어나자.
아유, 아침 9시는 힘들다, 그지? 이거 뭐야, 이거? 귀마개? 또 종종이. 뭘 만지면 안 되겠다. 털을 만지면 안 되겠다. 막 전기 쏠 수 있어, 내가. 진짜. 조심해. 자, 갑니다. 자, 집중. 태도는, 야, 아까 마지막 문장이 뭐? 늑대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만든다 그랬지, 그지? 그럼 지금부터 태도부터 얘기하고 있어. 태도는 어떻게 만들어져? has been conceptualized, 개념화가 된다. 말 진짜 어렵지, 그지? 그러니까 태도가 개념화가 된다는 건 결국 만들어진다 아니야? 그치? 머릿속에 만들어진다. 그지? 개념화가 된다는 건. 태도는 이렇게 개념화가 돼요. 4개의 주요 항목들 하고 니네가 4개를 읽을 줄 아셔야 돼. 구체적으로 말하면 땡땡. 그게 뭐야? affective 1번. cognitive 2번. behavioral intention 3번. behavior 4번. 이 4가지의 주요 항목으로 개념화가 된대.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이 4가지가 있어야 태도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 아니야? 그치? 그 얘기인 거야. 첫 번째 뭐야? affective, 애정 어린, 애정 이런 뜻이야. 그 가로 열고 닫고 다 설명까지 나와줘. 그치? 어떤 감정? 호불호죠, 호불호. liking or disliking. 그치? 호 and bro. 그치? 호불호에 대한 감정, 애정이 있고 두 번째, 인지죠, 인지. beliefs and evaluation of those beliefs. 그 믿음에 대한 신념과 어떤 평가. 이게 인지. 아, 내가 늑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구나. 늑대를 내가 좋아하는구나, 싫어하는구나. 세 번째, 행동적 의도, 상태야. 어떻게 우리가 원은 이렇게 단독적으로 주어로 쓰면 우리라고 해석해 주세요. 어떻게 우리가 행동할지, in a certain situation, 어떤 특정 상황에서 행동할지에 대한 어떤 언급, 상황. 이런 게 이제 저기죠. 행동적 의도죠. 그리고 마지막, 행동. 그지? 행동으로 보여줘. 그래서 이 4가지가 4가지 쪽으로 개념화가 된다고 했어. 뭐가? 태도가. 그럼 태도는 이 4가지가 형성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됐어요? 답 다 나왔잖아. 늑대의 부정적 태도를 만드는 건 부가적인 거야. 오케이? 그 늑대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만드는 건 결국 뭐야? 이 4가지이다. 이게 돼야 돼. 됐어? 이게 돼야 돼. 그리고 나서 이제 구구절절이 이제 구체화 설명이거든? 이건 일반화야. 태도가 만들어지는 정의잖아. 태도가 개념화가 되는 정의. 그지? 이 4가지 쪽으로 있어야 돼. 빨리 읽어볼게. 대중의 태도 어디? 야생생명체 종이나 그 야생생명체의 관리 같은 것들의 대중의 태도는 만들어진대. 뭘 기반으로 해서? 첫째, interaction of those components. 이게 뭐야? 이거잖아. 1, 2, 3, 4잖아. 그치? 이 4가지들을 통해서 만들어진다고.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네. 또 informing our attitude. 우리의 태도가 만들어질 때, ing는 할 때, 울브스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형성할 때 사람들은 strive to keep. 계속 뭐 하려고 유지해? affective components of attitude. consistent with their cognitive component. 그러니까 1번과 2번이 어떻게 하려고? 일치하는. 그지? 일치하는. 그들의 인지적인 것과 어디 갔어? affective components를 계속 일치시키려 유지한다. 그러니까 뭐겠어? 아, 늑대는 이러이러하니까 내가 늑대를 좋아해, 싫어해. 이런 게 있어야 되겠지. 그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내가 태도가 되려면, 늑대에 대한 태도가 있으려면 이 2개가 먼저 일치가 돼야 돼. 오케이? 계속. 사람들은 그런데. 예를 들어, 자, 방금 얘기했던 거에 대한 예시도 든대. 사회 개념. 난 울브스가 싫어. 왜? 나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사람들을 울브스가 죽였으니까. 이게 cognitive belief. 이게 뭐야? affective가 되는 거지. 그렇지? 지금 내가 하나하나 꼬집어서 좀 복잡하게 보이는 거지. 결국 이 4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렇지? 구구절절이 지금 구체화시켜서 얘기하고 있잖아. 또 having people killed. 얘 뭐야? 동명사 주어지. 사역동사. 사람들을 죽이게 된다는 거, 죽이게 만드는 것은 is of course, 물론 나쁜 거잖아. 이게 뭐야? 이게 뭐야? 3번. 행동적 평가죠. 그지? 그리고 그 행동적 의도 자체가 could result from,
result in은 초래하다. result from 때문에 생기다. 오케이? 때문이다. 이것을 일으키게 된 원인의 어떤 그 행동적 의도가 또 뭘 지지해 주는 거야? 울프에 대한 통제 프로그램. 이게 뭐야? 행동이지. 그치? 야, 울프 죽이자. 쟤네 안 죽이면 우리가 죽는다. 그치? 통제 프로그램. 이런 거 만든다 이거야. 답은 다 나왔어요. 답은 다 나왔죠. 원래 쌤이 이렇게 왼손으로 원래 이렇게 지우거든요. 자, 어디 갔죠? 통제 프로그램과 실제 행동이 뭐의 역사? 울부스를 쏘는 것에 대한 역사가 됐을지도 몰라. 결국 울부스에 대한 태도, 이 네 가지가 다 뭐해서 합쳐져서 울부스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생기는 것이다. 그럼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될 내용은 뭡니까? 결국 태도 형성은 어디에서 비롯된다? 네 가지의 모든 형성의 조합. 그지? 여기에서 비롯된다. 태도 내에 몰아간다. 다양한 형태의 신념을, 이건 너무 막연하죠. 모든 측면이 뭐? 태도에 대한 모든 측면. 이게 뭐가 되겠어? 1, 2, 3, 4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네 가지 모든 측면들이 consistent with each other. 서로 간에, 그러니까 1, 2, 3, 4 서로 간에 다 뭐 해야 된다 이거야? 일치하게 되며 그게 늑대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만들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방금 위에 대한 예시를 읽고 판단할 수 있던 부분이었습니다. 인지적 구성이, 태도의 인지적 구성이 뭐보다 어펙티브 구성보다 더 뛰어나다. 아니 이런 얘기가 아니었잖아. 네 개가 다 조합돼야 된다. 태도에 대한 어떤 컴포넌트, 구성 요소가 동시에 평가되진 않는다. 아니 평가 얘기 아니었고. 바이어스가 뭐야? 편향된 태도야. 아니 이미 틀렸어. 우리의 어떤 한쪽으로 치우쳐진 태도가 get in the way, preserving biodiversity. 이런 생명의 어떤 다양성을 유지시키는 어떤 방식으로 이끌어줄 수 있게 된다.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에서 얘기했었던 일반화와 구체화에 대한 얘기 중간에 있었고 그걸 정리하는 글의 문장이었었다는 거. 그게 6번이었습니다. 9번도 한번 가볼게요. 기현아 이제 일어나야 돼. 일어나자. 요양문 완성의 가장 근본은 뭐라고 했어 얘들아? 이 긴 문장들과 이 하나의 문장은 같은 애야. 그치? 같은 애야. 그럼 여기서 비어있는 A, B 빈칸이 위에서 똑같이 쓰였을 거야. 근데 그 단어를 똑같이 쓰면 쉬운 문제야. 그래서 9번 문제는 쉬운 문제야. 왜? 똑같은 단어를 1, 2, 3, 4, 5번 보기에다 써 넣었으니까. 그지? 하지만 똑같은 단어 쓰면 안 되고 그래서 뭘 많이 알아야 돼? 요양문 완성은. 동의어를 많이 아셔야 돼. 오케이? 위에서 썼던 핵심 단어가 또 다른 단어의 형태로서 이제 1, 2, 3, 4, 5번에 배치가 될 거거든. 그걸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찾아주시냐 싸움인 거고. 어쨌든 두 가지 패턴이 있다고 했어. 색깔을 좀 달리 해볼까? 나 이제 정전기 때문에 무서워서 못 만지겠다. 자, 먼저 문 2에서의 A의 내용을 그대로 갖다 옮겨 쓰거나 마지막 문미의 B의 내용을 담아서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전반적인 글의 구조가 이렇게 생겼다. 혹은 문미의 마지막, 그래서 요양문 완성에 제일 많이 나오는 글의 구조가 실험, 조사, 연구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의 결과물을 맨 마지막에 써서 이 마지막에 A에 대한 내용과 반대로 B에 대한 내용이 또 여기에 같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힘을 줘서 읽어야 될지는 당연히 요양문을 먼저 읽어서 내가 뭘 찾아야 되겠다. 그 둘 관계가 어떤 관계다. 요거 정도는 잘 캐치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실험에서 인간의 인지와 행동의 실험 속에서 참가자들은 어떤 참가자? A를 경험해. was related to elderly. 이 나이 든 사람들과 연관된 단어들에 대한 A를 경험한 사람들이, 참가자들이 어떤 속도를 보여주며 또 일부 그들은 심지어 뭘 보여줬어? 자세도 보여줬어. 1, 2, 3, 4, 5번 다 ing 형용사죠?
형용사 하면서. 왜? 문장 끝나고 나온 형용사는 분사구문이에요. 그래서 빙생략됐다고 생각하시면서 해석하셔야 돼. 그래서 문장 구조도 잘 봐야 돼. 두 번째, 그냥 분사구문. 형용사 하면서 ing 하면서 뭐에? 그 단어가 제시하고 있는 것에 형용사 하면서 ing 하면서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괜찮니 얘들아? 괜찮아? 냉방? 아니야. 아니야, 냉방 아니야. 난방이었고, 이걸 누르면 되고. 괜찮아, 얘들아? 우린 따뜻하면 안 돼. 오늘 한파지만 이 정도가 딱 좋아. 자, 집중. 그 단어가 제시하고 있는 것에 형용사 ing 하면서 엘덜리라는 단어의 A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속도를 보여주고 심지어 그들 일부는 그 단어가 제시한 것에 B도 보여주더라. 뭐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어떤 실험이 나왔으니까 그 실험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찾아보자고. 빨리 한번 가볼게. 자, 심리학자 이 사람 존 바그라는 사람이 있나 봐. 심리학자가 did an experiment, 실험 하나를 했대. 뭘 보여주는? 인간의 인지와 행동을 보여준 행동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뭐에? 외부적인 요인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실험 하나를 수행했대. He told, 그는 말했대. bunch of healthy undergraduate, 그냥 undergraduate는 students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학생들. 학생들에게 데디아를 말해줬대. 자기가 그 심리학자가 나 실험할 거야. 니네 언어적 능력 실험할 거야. 라고 얘기했대. 거짓말이죠? 왜? 이 사람이 관심 있었던 건 보여주는 실험은 뭐야? 인지와 행동 실험이잖아. 근데 학생들한테는 야 우리 이렇게 모아놓고 야 언어 실험 볼 거야. 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한 거야. 그는 presented, 제시했어. 그들에게 list of the words and the 목록, 단어 목록 하나를 제시해주고 요청했어. 뭐 해달라고? 학생들한테 만들어달라고. 거기에 상응하는 문장을 그 단어 목록으로부터 문장을 만들어달라고. 그 리스트 중에 하나는 그냥 읽어. 뭐 이런 거야. Downset, lonely, the man, wrinkled, bitterly, the with face. 뭐 앞글자 다 대문자니까 이게 단어 목록이겠죠. 이 목록이고 또 요 큰 따옴표에 있는 게 요 목록 가지고 만든 문장이죠. 그렇죠? 자, 쓰디쓴 한 외로운 남성이 뭐 주름 가진 얼굴을 가진 앉아 있었습니다. 뭐 이렇게 완성할 수 있는 게 가능한 해결책이었을 거야. But 자, 필자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뭡니까? 여기서부터입니다. 실험 얘기가 끝나고 나서 지금 버티의 내용이 나오고 있죠. This was no linguistic test. 방금 얘기했지. 그렇지? 이거는 언어적 실험이 아니었어요. 바그는 관심이 있었던 거죠. 뭐 얼마나 오랫동안 걸릴지. Students가 to leave the lab, to walk down the hall after they were exposed was. 그 단어에 노출된 후에 복도를 어떻게 얼마나 오랫동안 걸어갈지, 또 그 랩실을 얼마나 그 학생이 그 랩실을 떠나는 게 얼마나 오래 걸릴지. 자, 해석 잘 하셔야 돼. How long it took the students to leave the lab. 두 번째 이거죠. 학생이 랩실을 떠나고 학생이 복도를 걸어 내려가는데 얼마나 오래 걸릴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거야. 그럼 끝난 거 아니야 지금? 자, 내용이 뭐였습니까? 엘더리에 관련된 단어가 어떻게 되니까 필자가 노출이 되고 나서, 그치? 노출이 되고 나서 얼마나 이것들이 오래 걸릴지를 검사한 거잖아, 결국. 그치? 그럼 결국 단어 노출이 학생들에게 끼친 영향력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 그래서 마지막 문장이 여러분들 앞의 내용에 대한 뭐 완벽한 해석이 없으셨더라도 지금 마지막 문장이 선생님이 얘기했던 몇 번째? 이 두 번째 경우의 수. 그치? 마지막에 그 실험의 결과를 쭉 얘기합니다. 그 학생들, 어떤 학생들 had been exposed to elderly mix of words. 단어인데
elderly라는 단어가 섞여져 들어간 것에 노출되어졌던 학생들은 몇 분? 40% longer to walk down the hall. 복도 내려가는데 40% 오래 걸렸대. 그럼 한 30초면 내려갈 것을 3, 42, 12초 플러스 하면 42초가 걸린 거야. then 누구보다? 랜덤 워즈에 노출된 사람보다. 맞죠? 그죠? 그래서 일부 학생들은 걷기도 했어. 어떻게? 좀 오버 아니야? 어깨가 앞으로 굽어진 채 걷고 있었던 거야. 지금 위드 분사 구문입니다. 명사가 PP 되면서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내려가는데 이러고 내려가는 거야. 엘더리에 노출됐던 사람들, 오케이? 9번째로 가는 거야. 그들의 다리를 끌면서 마치 뭐처럼? 자기가 50살 더 늙은 것처럼 이런 얘기야. 그럼 결론적으로는 뭡니까? 엘더리에 연관된 단어에 뭘 경험한 사람? 노출, 그지? 여기에 노출된 사람이 뭐 하더라? 그 단어가 제시한 것에 뭐 하는? 똑같은 행동을 하더라. 그치? 단어가 말하고자 하는 것에 똑같은 걸 하더라. 그래서 이 단어가 아마 힘드시지 않았을까? 모르는 단어는 여러분들 찾아보시는 연습 하세요. 보시면 exposure 얘가 정답이죠? 얘는 저항은 아니고요. 그죠? 선호도도 아닙니다. 그렇죠? 선호도의 경험에 단어의 선호도가 있었어? No. 1번 얘 무슨 뜻이니? corresponding. 그렇죠. 맞아요. 상응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단어도 정답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유사한. 얘 때문에 사실 안 되죠. 그래서 얘가 똑같은 의미를 담고 있었기 때문에 1번이 돼요. 상응하는. 그 단어가 제시한 것에 상응하는. 똑같이 하게 만드는. 그래서 정답이 1번이었다는 거. 이렇게. 실험의 결과의 동의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그 다음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좀 많이 해석 자체가 좀 힘들었을 거야. 박스글 한번 읽어볼까요? 얘들아 거의 다 왔어. 요거 한번 체크해보자. rather 하면 똑같이 여러분들이 연결사로 보는 게 뭡니까? 앞으로 이 두 연결사는 그냥 사실상 동일한 것이라고 보세요. 대조기도 하고요. 일어나. 너 맨 앞에 앉아서 선생님의 아밀라제는 다 받아가면서 잠을 자면 뭐 내가 네 가습기 역할이야? 요씨 정신 차려. 여기 봐. 얘는 무슨 뜻? 오히려란 뜻이에요. 오히려. 그죠? 얘는 무슨 뜻? 대신에 란 뜻입니다. 오케이. 하나 좀 오버해 볼까? 반대로란 뜻이에요. 자, 이 세 개의 연결사가 제시되면요. 여기 별표 쳐두시고. 세 개의 연결사 앞에는 무조건 부정 표현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부정 표현 뒤에 써야 될 친구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죠. 오케이? 그럼 선생님, 부정문 이렇게 정답 이렇게 박스글이 나오면 부정문 빨리 찾아서 뒤에 있는 정답 고르면 되겠네요? 맞아요. 근데 그걸 출제자들도 알아. 뭔 말인지 알아? 출제자들도 알아. 그래서 부정문을 2개 정도 개입시켜놔. 그래서 읽게는 만들어. 그러니까 난 니네들한테 찍을 거면 5개 중에서 하나 찍지 말고 혹시라도 이게 니네한테 이 3개 연결사가 예쁘게 박스글로 나와준다면 부정문 뒤에는 찍어라. 찍을 거면 20%보다는 50%가 더 확률이 높잖아. 그지?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야. 뭐 찍어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글의 흐름이 이래요. 알겠죠? 부정 표현이 나오고 부정 표현이 뭐야? 뭐 no, not, never. 뭐 조금 더 가서는 뭐 seldom, hardly.
뭐 scarcely, little 뭐 이런 단어들 있잖아. 거의 뭐뭐하지 않다. 그지? 이런 부정 표현 같은 것들이 앞에 나와지고 그 다음 문장에 나와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렇게 챙겨두시면 되겠고, 이거 한번 읽어볼래? 바로 공기입니다. 움직이는 공기, 뭘 통해서? 작은 구멍을 통해서 어디 쪽으로? closed container, 그러니까 폐쇄된, 막힌, 닫힌 용기 쪽으로 작은 구멍을 통해 움직이는 공기다. 뭐의 결과로서? 공기의 결과. being blown out of the container by the fan on the inside. 그 안쪽에 있는 팬에 의해서 그 용기 밖으로 불리워져 가는 공기의 결과로서. 딱 읽고 나 같은 문돌이는 어때? 귀를 닫아버리죠. 이게 뭔 소리야? 그지? 그래서 선생님은 얘를 집어넣는다는 생각보다 뭐? 단절의 포인트로 먼저 가자고. 오케이? 1번, 2번 앞뒤 내용의 포인트를 잡고 가시는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정답에 있는 것만 먼저 체크하시고 11번도 할게요. 이따가 좀 연장선으로, 시간이 좀 짧으니까. 앞에 부정문 정답이 뭐였죠? 3번이었죠? 3번 앞에 부정 표현을 한번 골라볼래? 누가 부정 표현이야? 3번의 부정 표현 누굽니까? No vacuum 이었죠. 진공청소기를 만드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우리도 알다시피 그 vacuum이라는 단어는 부적절해. 왜냐하면 there exists no vacuum in the vacuum cleaner. 진공청소기에는 진공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야. 오히려 뭐가 있어? 작은 구멍을 통해 움직이는 공기가 있는 거지. 그게 어디 들어가야 돼? 이 자리에 들어가야 되고, 삽입으로 하지 말랬지 쌤이 방금. 그치? 그럼 뭐로 보자? 단절로 보자고. 그럼 앞에 백큐이 없어. 하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해. rapid air movement, 어떤 급속적인 공기의 움직임을 어디에 있는 폐쇄된 어떤 컨테이너 안에 있는 급속적인 공기의 움직임이라고 추정해. 뭘 만들기 위해? 석션 클리너가 would not sound as scientific or as handy a name. 어떤 과학적으로 들리지 않고 그리고 간단한 그런 이름처럼 보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 이 석션을 빨아들이는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 이 클리너가 과학적으로 들리진 않는다. 그러니까 위에서의 백큐의 존재 여부와 그 용어에 대한 설명에 대한 부정 표현, 그지? 이거는 이제 일치가 되지 않는 부분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소재와 방향성의 연결이 틀렸었다. 다르다. 그래서 여기에 단절이 있었고, 부정 표현 뒤에 뭐 공기의 흐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하지만 그게 과학적으로 들리진 않는다. 이렇게 연결이 돼 주셔야 되겠죠. 그렇죠? 좀만 쉬었다가 한 문제 더 하고 랭크 77 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일어납시다. 우리 영어 시간은 이제 초반에 좀 처음에 1시에 했다가 지금 지난주부터 또 9시로 바뀌어가지고 시간 착오가 있으신 친구가 있는데, 수요일 날 9시, 목요일 날 10시. 맞죠? 그렇게 잊지 않으시길 바래요. 이제 고정돼서 처음에는 이제 국어랑 영어랑 이제 실수 차이가 좀 있어가지고 시간 변동이 좀 있어가지고 부득이하게 작년에는 둘 다 오전 9시에 있었는데 애들도 잘 버텨주고 하더라고. (11번) 한번 볼까요? 11번 보고 우리 랭크 77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잠을 깨시고 오늘 몇 시에 자? 12시 반? 또 몇 시에 자? 11시? 혹시 사생활적인 부분에 좀 예민한 부분 있으시면 대답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뭐 너의 취침 시간을 알고 싶어 그런 거 아니야. 알겠지? 변태 같다. 미안해.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니네 몇 시에 자나? 보통 1시 전후 아닌가? 늦게 자는 친구는 2시? 막 그쯤 자나?
2시에 자는 친구도 있고 뭐 12시 전은 없을 거야. 그지? 우리 여러분들 선생님 키 부럽죠? 아니요. 할 말 없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키가 되게 큰 편이긴 한데 에이, 그 모르겠어. 쌤은 라떼는 아니야. 내가 내 공부 패턴을 만들고자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선생님은 10시 학창 시절 때 심지어 고등학생 때도 10시에 잤어요. 10시. 학원 안 다녔어요. 독서실 멤버들끼리 8명이 있거든요. 지금 단톡방에 있는 9명인데 한 명은 다른 친구가 한테 독서실 멤버가 8명이 있어요. 청운 독서실 멤버. 그게 이제 내 고등학교 동창들이야. 내 유일한 친구들이야. 걔네들하고 이제 독서실에서 공부만 했는데도 PC방 갈 거 다 갔고요. 놀 거 다 놀았어요. 그리고 새벽에 뭐 야식 먹으러 돌아다니기도 하고, 지금처럼 편의점이 막 많지는 않고 햄버거 피자집이 없어서 피자 헛이 아니라 피자 핫에서 먹었어요. 충남 홍성에는 피자 헛이 없었습니다. 브랜딩되어 있는 어떤 패스트푸드점이 없었죠. 피자 헛 아니라 핫. 여기서 피자가 유명한 게 아니라 돈가스 버거가 되게 유명했어요. 그래서 햄버거를 많이 먹었던 기억. 그래서 아무튼 청운독서실 멤버들이 쌤 친구들이고 유일한. 그때는 이제 거기는 지금처럼 10시에 뭐 통행 제한 이런 거 없어요. 뭐 어디 들어가면 안 되잖아. 우린 PC방에 밤 10시에 들어가서 아침 8시에 나올 수 있었어. 단돈 10,000원에. 컵라면 2개 무료. 파격적이지, 그치? 니네 지금부터 밤샘에 그러면 이제 우리 남자친구들 이제 롤하느라 막, 그치? PC방에 요즘 대표 게임이 롤 아니야? 그치? 롤 또 뭐 있어? 롤밖에 모르겠어. 요즘 또 게임 너무 많아가지고. 암튼. 그랬는데 선생님 취침 시간 얘기로 다시 돌아오면 집에서 있을 때는 10 to 4, 6시간을 그러니까 난 4시간은 힘들었어. 4시간 자고 뭐 4시간 자면 서울대 간다. 5시간 자면 연고대 간다. 뭐 그런 설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 나도는 설. 4시간 한번 자고 공부해보자 했는데 4시간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네. 그래서 5시간 해봤거든. 한 달. 그러니까 하루 이틀 해보고 하면 안 돼. 수면 패턴은 한 달씩 해봐야 돼. 적응이 되나 안 되는지를 보여야 돼. 4시간 잤더니 20시간 중에 10시간을 자더라고. 24. 그러니까 너무 피곤해. 안 돼. 그래서 5시간도 빡셌고 6시간 해보니까 중간에 이제 오후에 좀 한 2, 30분 점심 먹고 좀 졸고 어쩌고 하면 하루 버틸만 하다. 해서 쌤의 수면 패턴이 6시간으로 픽스가 된 거야. 그때부터. 지금도 그래. 아무리 피곤해도 6시간은 자자. 그게 선생님 생활 패턴이거든. 그래서 아무튼 그때 6시간은 10 to 4였어. 10 to 4. 왜 10 to 4냐면 요때 우리 아버지가 이제 트럭 운전수셔. 트럭 운전수. 쉬었어. 얼마 전에 은퇴하셨는데. 큰 트럭을 운전하시려면 차가 안 막혀야 돼. 그럼 어디가 새벽 운전을 하셔야 돼. 그래서 막 새벽 3시에 일어나셔서 4시에 출근하시고 저녁 한 4, 5시에 들어오셔서 저녁 드시고 한 8시에 또 주무시고 그리고 4시에 가시고 막 그래. 3, 4시에 가시고. 아무튼 그래서 아버지한테 그랬지. 아버지 저 잠 좀 깨워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빌려서 내가 저기 한 거야. 아버지 저 이따 아버지 출근 몇 시에 하셔요? 3시 반쯤에 나가지. 그래요? 그러면 저기 나가실 때 저 좀 깨워주셔요. 왜? 공부하게요. 그래요? 알았어. 근데 당신은 또 깨우시는 방법을 모르셔. 또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가 누구냐? 배구 선수 출신이죠. 근데 배구 선수한테 맞아봤니? 손바닥으로? 난 맞아봤어요. 어떻게 맞아봤냐면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깨워줄까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깨워달라고만 하고 잤는데 처음 깨워주신 게 나를 이렇게 딱 엎어서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딱 때리고 그냥 나가신 거야. 엉덩이를 딱 때리고 나가셨어. 뭐 일어나 이것도 아니야. 그냥 딱 때리고 나가셔. 내 방에서. 나는 이제 빵 맞고 잠이 든 상태에서 맞으면요 아무 소리도 못해요. 그냥 신음소리
한 두 번, 세 번 끙끙거리면 밖에서 띡띡띡 띠리릭 아빠가 나간 거야. 아버지가 나간 거야. 출근하신 거야. 그 끝이야. 그게 날 깨워주신 거야. 그래서 그래 내시구나 하고 이제 나는 이제 화장실 세수하러 가서 이제 그때부터 나와의 싸움을 하는 거지. 하고 찬물로 세수하고 다 하면 새벽 4시잖아 얘들아. 혹시 그때 깨워 본 친구 한 번쯤은 있지 않을까? 새벽 4시에 일어나면 지금 조용히 있으면 바깥에 이게 차 소리가 들리잖아. 그지? 근데 저 소리조차도 안 들려. 그러니까 적막해. 완전 진짜 좀 무서울 정도로 적막해요. 또 시골이다 보니까 풀벌레 소리조차 안 나. 아, 그렇다고 해서 내가 무슨 뭐 이렇게 막 나 아파트에서 살았어요. 선생님 무슨 뭐 초가집에서 살고 이러지 않았어요. 그냥 아파트인데 여름 같은 때 문을 열어서 베란다 내 방 옆에가 베란다였거든. 문을 열고 베란다 소리를 들어도 풀벌레 소리 하나 안 났어, 진짜. 그러니까 적막한 상태에서 진짜 무슨 3M 귀마개 아시죠? 그거 낀 상태가 딱 그 상태야. 그래서 그때 생각했어. 아, 왜 승려들, 목사님들 왜 새벽에 기도하시는지 알겠다. 되게 영적인 시간이야. 귀신이 내 주변을 막 도는 듯한. 그래서 쌤은 요거 한 달 해보니까 되더라고. 4시부터 하는 거 괜찮다. 학교 가기 전에 괜찮다. 방학은 더 괜찮다. 진짜 괜찮다. 뭔가 그러니까 내가 24시간 중에 그런 거 없어요? 24시간 중에 내가 좋아하는 시간이 생겨. 그러니까 뭔가 이때 이거 하면 되게 좋다. 이때 이거 하면 되게 좋다. 그런 시간을 한번 만드셔야 돼. 그래야 내가 그냥 또 공부 계속 이것만 되면 당연히 단조로워서 되게 지루해져. 그래서 한번 수면 패턴부터 먼저 잡으시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내 윈터 친구들 아침에 오는 거 아침에 내가 저 807호 가가지고 저 삼각대 가지러 이렇게 갔다 왔는데도 여기 내가 가로질러 갔단 말이야. 저 옆에 니네 독서실로 해서 이렇게 가로질러 갔단 말이야. 이렇게 가로질러 가면 니네 이렇게 얼굴들을 볼 수 있잖아. 이렇게 옆에 보면서 가면 다 이렇게 보고 공부하니까. 근데 아침 풍경을 처음 봤는데 아까 807호 가는데 거의 뭐 중소기업 김부장급이 있는데 어제 3차까지 달린 회식한 다 이러고 자던데? 다 이러고 있거나 막 이러고 자거나 막 뭐 다양한 자세로 막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윈터스쿨을 해도 집에 가면 니네 어때? 니네 생활 패턴 나오지? 그지? 그냥 핸드폰 릴스 보다 쇼츠 보다 뭐 그냥 한두 시에 자는 그 패턴이 그대로 적용이 되면 학교랑 똑같잖아. 그지? 학교 아침에 가서 밤에 들어와, 학원 갔다 밤에 들어와, 밤에 들어오면 또 이렇게 핸드폰 보다 잠들어, 2시에 잠들어. 그럼 다음날 또 일어나기 힘들어. 기어 나와. 어찌어찌 해서 나왔는데 또 이제 여기 와서 또 자. 막 이런. 학교랑 별 다른 게 없잖아. 그러니까 좀 다른 패턴을 만들려면 수면 패턴부터 고쳐줘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는 열심히 하시겠지. 근데 여기 나갔을 때 그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 자, 잠 깨고 11번 같이 한번 볼게요. 그래서 쌤이 드렸던 말씀이 윈터컷 끝나고 학교 갈 때 그래서 주의하라는 얘기야. 왜? 학교 가도 또 다시 돌아갈 테니까. 그래서 빨리 계획 짜시고 하시면 됩니다. 이거 간단하게 보고 끝낼게요. relative movement에 대한 움직임이 작동합니다. The other way too. 다른 방향식으로도 똑같이 반대 방향으로도 the other니까 얘에 상응하는 단어가 뭐야? 상응이 아니라 반대하는 단어 원이죠. 대조되는 단어가 원입니다. one the other죠. one the other. 그러니까 어떤 한 가지 방식이 있을 거고 반대 방식, 그의 극단적인 방식으로도 역시 마찬가지야. 그리고 the other way 누가 봐도 이거 명사잖아. 니네 되게 주의하셔야 될 게 이거 봐봐. 이거 누가 봐도 명사잖아. 근데 이거 이렇게 돼 있으면 어쩔래?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문장 앞자리니까 얘 무슨 자리? 부사 자리입니다. 배경 자리야. 그러니까 얘 뭘로 보셔야 돼? in the way로 보셔야 돼. 오케이? 얘 부사입니다. 부사. 생긴 건 명사지. 그치?
이것도 말해봐. 워크 자동사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 움직임에 대한 착각, 환상이 작동합니다. 어떻게? 반대 방향으로도 역시 작동합니다. 오케이? 그랬을 때 니네가 요걸 읽었을 때 그 상황을 잘 인지하셔야 돼. 여기 봐. 잠깐 깨자. 여기 봐. You are in a train. 네가 기차 안에 있는데 어떤 기차야? 서 있는 기차야. 역에. Next to another train. 또 다른 기차 옆에 역에 서 있는 그 기차 안에 네가 있어. 오케이? 니네 그 4호선 타면 뭐야? 4호선이 저기 범계역, 평촌역 이런 데 가다 보면 여기 바로 옆에 범계역이다. 4호선 타면 어때? 4호선 딱 타면 반대쪽에 반대편으로 가는 기차가 또 서 있지. 그치? 이렇게 맞부딪힐 때 있잖아. 그때 서로 갈 길 가는 거. 그치?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갑자기 you seem to start moving. seem to야, seem to. 그러니까 네가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하지만 넌 곧 깨닫게 되지. 뭐? 네가 aren't actually moving at all. 진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야. 그럼 무슨 얘기야? 바로 세컨 기차야. 세컨 기차야. that 다음에 불완전 문장 나오니까 명사 강조, 이때 강조 구문이라고 하죠. 우리 보통. 그치? 명사 강조되고 뒤에 불완전한 문장. is moving in the opposite direction.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두 번째 기차. 즉, 네 옆에 있는 기차가 되는 거야. 그치? 네 그런 적 없어? 밖에 이렇게 기차 이렇게 서로 서 있다가 이렇게 가만히 서 있는데 뭐야? 우리가 가나 보다. 하는데 우리가 가는 게 아니었어. 제가 상대적으로 가는 거야. 얘가 가는 거였어. 난 가만히 있고. 그치? 근데 느낌은 내가 가는 것 같아. 옆으로. 그치? 그 느낌. 그 얘기야. 그리고 나서 you think. 얘들아, 아무런 연결사 없다고. 연결되죠? 1번은. 그치? 내가 움직이는, 실제로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야. 옆 기차가 움직이는 거야. 연결되죠? 연결사 없으니까 앞 내용 그대로 받아야 돼. 그러니까 착시를 얘기하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relative movement가 이거구나라는 걸 캐치하시면 되고, 넌 생각하겠지. 이걸 가지고 생각하겠지. The other train이 has moved. 다른 기차, 반대편 기차가 움직인 거구나. 오, 그래. 넌 그렇게 생각하겠지. only to 동사. only to 동사 무슨 뜻? 지금 무슨 자리에 있어, 얘들아? 문장 끝나고 컴마, 경계 컴마에 있고 끝나고 only to 동사 나왔어. only to 동사 무슨 뜻? 결국 to 동사다라는 뜻이야. 이거 꼭 외워두세요. 이거 많이 나오는 거야. 문장 끝나고 only to 동사 결국 뭐하다. 반대편 기차가 움직이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겠죠. 그치? 세컨 기차가 움직이니까. 결국 발견하게 됩니다. It is your own train. 너의 기차구나. 또 이때 강조구문. 뭐가? is moving. 움직이고 있는 건 너의 기차구나라는 걸 알게 된대. 잠깐만, 뭔 소리야? 지금 네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옆 기차가 움직이는 거야. 그럼 넌 생각하겠지. 옆 기차가 움직이는 거구나. 결국 네가 움직이는 거라고 알게 될 거래. 말 돼, 안 돼? 안 되지. 정확하게 반대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치? 그 반대 상황의 단절을 어디에다 집어넣으면 돼? 2번에다 집어넣으면 정확하게 이해지겠다. 뭐? The other way. 그치? 그럼 원은 뭐였어? 원. 내가 움직이는 줄 알았더니 쟤네. 그럼 the other는 뭐야? 제가 움직이는 줄 알았더니 나네. 이건 거잖아. 그치? 그 상황이 정확하게 반대로 이어졌기 때문에 2번 체크될 수 있던 부분이었다. 그러니까 얘는 대조도 아니에요. 대조도 아니고 철저하게 두 가지 상황의 relative movement를 얘기하기 위한 그 교두부가 the other way인 거야. 역시라고 얘기했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서로 착시 현상을 일으킨다, 일루전을 일으킨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부분이 2번 앞뒤 내용이었습니다. 자, 독해는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자, 랭크 77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랭크 77 넘어가고 먼저 답지부터 가져올게요. 랭크 77 3까지 아니다. 요 답 체크는 오늘 쌤이 좀 미숙하게 한 게 있어서 참 말씀을 드릴게요. 원래 오늘 랭크 77부터 틀고
오늘 능수동 단순시제 2죠? 4부터. 그러니까 일단 3교시 때 요거 랭크 77 1, 2, 3 교재답 숙제해 오신 거 확인하시고, 그리고 쌤이 프린트로 나눠드린 거 1, 2, 3 있죠? 그 3장. 그거 답지를 쌤이 학원 그 퍼블릭 폴더라고 아무튼 있어요. 그 학원에서 운영하는 폴더가 있는데 외부에서는 못 써요. 그래서 안에서만 써야 돼가지고 쌤이 오늘 독2 DT 시험지를 안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거랑 사실 요거 아까 1, 2, 3 답지는 쌤이 내일 드릴게요. 알겠죠? 오늘 DT 시험이 없어서 요거 채점으로 1, 2, 3 대체하고 못한 친구들은 마저 끝내시고 이따 단어 시험 같이 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쌤이 좀 그리고 오늘 4, 5하고 내일 6, 7 할 거니까 4, 5, 6, 7에 대한 또 프린트 시험지는 또 내일 한꺼번에 다 모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하품만 하다 끝나 오늘? 잠 좀 깨. 자, 여기 한번 봅시다. 능수동의 단순 시제 우리 지난 시간 3파트에 이어서 이제 4파트 오늘 하는데 개념 정리하고 문제풀이 같이 해보자고. 단순 시제 두 번째가 지난 시간에 쌤이 말씀드렸던 여기에서 말씀드린 거는 이제 능수동 파트만 얘기를 했죠. 하냐 되냐의 포인트만 여러분들이 잘 잡으셔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기본적으로 이제 두 번째가 가지고 있는 게 요거. 우리가 이제 문장을 얘기할 때 주어 다음에 비동사 플러스 PP가 수동태라고 얘기하는데 문장 구성 요소로 말씀드리자면 얘가 본동사고요. 얘가 보어입니다. 보어. 그죠? PP가 보어입니다. 그래서 수동태로 끝난 문장은 걔 자체가 완전한 문장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건 뭐기 때문에 이 PP라는 수동의 상태를 이 PP의 상태가 주어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보어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를 우리가 완전한 문장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러면 요 뒤에 나올 수 있는 거 뭐 있겠니 얘들아? 문장 끝나고 나오는 부사 전, 접, 부, 분 나오는 거야. 여기에 전치사 명사 나오고 부사절 나오고 투부정사나 ing, pp, 분사구문 나오는 거야. 쌤, pp 다음에 pp가 나와요? pp가 나올 수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런 거. He was known killed by someone. 이거 무슨 말이야? 그는 알려졌어 누군가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그렇지? 그러니까 얘 정보마저 다 얘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사 나올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오늘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결국 시제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중요시하게 될 게 비동사거든요. 비동사. 그러니까 결국 시제를 결정하는 건 동사여야 해. 그치? PP가 아니야. 그러니까 비동사에 지난 시간에도 한번 잠깐 써드린 것 같은데 MR is와 was were 과거형 이거 지난 시간에 써드렸죠? 썼나요? 그래요? 이건 빼고 갑시다. will be, have been, has been까지만 쓸게요. 시제 결정 요소는 결국 비동사인 것이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패턴도 많이 볼 거고 두 번째는 요 PP의 동사구가 그냥 동사 하나만 나오면 다행인데 얘들아 잠 깨자. 요 동사 하나만 나오면 되는데 전치사랑 같이 쓰이거나 부사랑 같이 쓰이는 그런 동사 덩어리가 있을 거야. 뭐 laugh at, 그지? 그다음에 check out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두 단어 동사구에 대해서는 동사의 PP형 뒤에 전치사나 부사 같은 것들이 한 세트로 붙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 주셔야 되겠다. 같이 다녀야 된다. 이 얘기가 오늘 여기 4파트에서 이제 이루어지게 될 거거든요. 먼저 한번 지난 시간 능동 수동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으니까 기출대표문항 이 1, 2, 3, 4번 중에서 틀린 문장 몇 번인지 고르시고 그 다음에 뭘로 고치면 될지 밑줄 친 부분만 맞춰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랭크 77 시간은 여러분들이 많이 해야 될 시간입니다. 자, 2분 드릴게요. 시작.
답이 어떻게 이렇게 확확 나와? 잠시. 아니, 답을 맞췄어. 어떻게 자다가도 답을 맞춰? 집중해, 집중. 한 1분 30초 지났거든요.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다 어느 정도 하신 것 같으니까. 자, 1번부터 볼게요. 고대 시대에는 사람들이 were reproduced. reproduce는 번식하다라는 뜻인데 were reproduce니까 번식되었습니다. 재생산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재생산되었다부터 이제 의미상부터 조금 물음표가 되었고 뒤에 목적어의 형태를 보셨다면 자연스럽게 얘는 틀렸구나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의 시제를 유지하면서 리프로듀스의 의미를 만들어 줄 거면 월만 없애면 되겠네. 그치? 그럼 단순 과거 시제만 남겨놓으시면 되겠다. 그렇게만 체크하시면 되겠고 2번은 alternative energies 대체 에너지죠. 흔히 사용되는 그 에너지, 연료의 대체 에너지들이 will emerge 곧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for cleaner environment 더 깨끗한 환경을 위해. 그래서 emerge는 우리가 흔히 하는 자동사라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들 그 자타동사 구별하기 좀 어렵다라고 많이 말씀드리는데 그 자타동사 구별하기 제일 어려운 포인트 중에 하나가 아마 관계대명사에서 완전한 문장, 불완전한 문장 찾기가 제일 힘들 거야. 근데 그건 구별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의 자동사 정도는 암기가 필요합니다. 거기 보시면 여러분들 요 밑에 거 조금 이제 많이 넘어가시는 친구들 많은데 이런 것들은 좀 여러분들이 알아두세요. 책에 나온 것들은 기출에서 빈출됐던 적이 많은 take place죠. 많았던 단어들이니까 여러분들 이 모르는 단어들 없을 거예요. 사실 거의 다 한 번쯤은 보셨을 단어들이고 이 단어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인지가 먼저 있으셔야 돼. 자동사구나 타동사구나를 구분하기 전에 확실한 자동사들은 그냥 아까처럼 work처럼 확실한 자동사들은 그냥 빨리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사는 두 가지 특징. 내가 얘를 자동사라고 판단이 되셨으면 첫 번째, 수동태는 쓸 수가 없다. 두 번째, 뒤에 목적어가 나오지 않는다. 이 두 개는 확실하게 좀 잡고 가셔야 됩니다. 오케이? 이게 자동사의 가장 여러분들이 어법적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큰 특징이기 때문에 체크해 두시고 2번은 그래서 수동태로 쓰지 않는 자동사 맞게 쓰였습니다. 3번 were overlooked 에 나왔는데 look은 자동사지만 lookat은 타동사입니다. C의 의미죠.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PP의 전치사나 부사가 같이 따라다니는 단어들은 수동태를 그 전치사까지 같이 붙여서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그는 리뷰를 했습니다. Job application carefully. 이 직업 지원서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리뷰를 한번 해보고 뭘 보장하면서 that qualifications, 자격이나 experience, 경험들 각 후보들의 자격이나 경험들을 유심히 세부적으로 그 자격이 여기 보면 qualification과 experience가 보는 게 아니라 보여지는 대상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수동태로 얘도 맞게 쓰인 겁니다. 4번 북미에서는 task of sewing clothes for the family 가족을 위해 옷을 바느질하는 그 임무가 was associated women 여성을 연관되게 되었습니다. 말이 이상하죠. 그렇죠? 첫째 뭐부터 이상해? 수동태 뒤에 명사 나온 것부터 이상하죠. 수동태 뒤에 명사 나올 수 있는 유일한 패턴이 두 가지가 있거든. 첫 번째 이거부터 체크하고 가자. associate 하면 전치사 누구 떠올라야 돼? be associated with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with까지 같이 써주셔야 돼. 그래서 보통 북미 문화에선 여성과 그것이 연관돼 있다. 우리 바느질한다는 개념. 이는 reflected historical gender norm. 그렇지? 이렇게 역사적 성의 어떤 규범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안의 어떤 의무, 일 같은 것들을 반영하고 있죠. 아, 그리고 우리 비동사 플러스 PPD에 명사가 나온다라는 개념. 이 두 가지 동사가 있거든요, 얘가. 첫 번째가 뭡니까? 사형식 동사 뒤에 목적어가 나올 수가 있죠. 사형식 동사 뒤에 PP. 그죠? She was given some flowers by him. 그녀는 받았습니다라고 해야 돼. was given. 주다가 아니야. 주어지다 아니야. 뒤에 목적어가 바로 나오면 반대말로 해석하죠. 두 번째, 오형식 동사 call, name, elect, consider, appoint 이런 동사들이 있거든요. called 뒤에 명사가 나오는데 걔는 목적격 보어입니다. 그 뒤에 명사가 나올 수 있으니 어떤 동사 패턴이 나왔느냐, 사형식, 오형식 어떤 동사가 나왔냐에 따라서 명사가 나올 수 있고 없고가 결정됩니다. 근데 얘는 그에 해당되지 않죠. 그래서 with가 있어야 된다는 거 챙겨두시고요. 그래서 정답 1번, 4번 그 정도만 체크해두시고 밑에는 채워두시고 여기 테스트 1의 그 1번과 다음 페이지 4번까지가 있거든요. 1, 2, 3, 4번 한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1, 2, 3, 4번 2분 드릴게요. 고! 1분 30초만 갑시다. 1번과 다음 페이지에 2, 3, 4번까지. 너무 좋네. 너무 좋아. 자, 선생님이 말씀 안 드린 부분이 있는데 그 밑에 빈칸 채우기에 3번, 4번 했었던 그 동사, 구동사랑 이제 전치사 달린 동사 그 동사에 대한 좀 자세한 저기는 이런 것도 한 번씩 보세요, 여러분들. look at, 보다, look for, 찾다, 다루다, look up to, 올려보다, 존경하다, 승인하다, 비웃다, 그 다음에 집중하다, pay attention to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도 외워두시면 좋죠. provide A with B, associate A with B. 전치사를 보시는 연습을 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A를 B로서 보다, as B. 그 다음에 B에 대해 비난하다. A에게 B를 상기시키다. A를 B의 탓으로 돌리다. 뭐 이런 뜻, attribute. 이런 단어들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요거 베이스로 해서 1, 2, 3, 4번 같이 한번 볼게요. laugh at 가지고 여기 채워 넣어라 이거거든. 결국 here's a hypothesis. 그의 가설은 뭐에 대한? groundbreaking discovery. 이에 대한 어떤 그의 가설이 여기 laugh at을 써야 된다라고 여기 써져 있으니까 뭘 써줘야 돼? 가설이 비웃는 게 아니라 비웃음을 당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단수 잡아주시고 SES로 끝나면 복수입니다. SIS는 단수야. hypothesis. 그래서 여기 뭐? 과거 시제 was laughed at으로 바꿔주셔야 되겠죠. 그죠? 시제까지 확인될 수 있다면 그 시제에 맞춰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하지만 더 나아가 나중에 확인했습니다. 타당성을, 그의 결과물에 대한 타당성을 확인했습니다. 자, 나중에가 확인했다가 되니까 그 이전은 was laughed at으로 역시 과거로 맞춰주시는 게 맞겠죠. 그렇죠? 자, 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역시나 2번 많은 언어학자들이 disappear 나왔다 얘들아. disappear. 대표적인 무슨 동사? 자동사입니다. 얘도. 그치? 대표적인 자동사입니다. 그래서 많은 언어학자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데디아라는 것을. 적어도 half of the world's 6,000 languages. 6,000개, 전 세계 6,000개의 언어들 중 최소 절반이 존재하는 now, 지금 현재 존재하는 6,000개 언어 중 절반이 will 사라진다. 몇 년 이내? 50년 이내에 사라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어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사라져진다 막 이렇게 해서 수동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sorry. appear. 나 원래 같으면 손으로 지우는데 이게 정전기 때문에 그냥 disappear 네, 이렇게 체크할게요. 사라질 것이다. will이 들어갔으니까 그냥 원형만 써줘도 되겠네요. 그렇죠? disappear 네. 이렇게 disappear 잘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regard as 보이신다. 그치? A as B, A를 B로서 간주하다. 오늘날 일반적으로 건강은 개인적인 어떤 성격으로서 간주되어집니다를 써주니까 현재형으로 써주면 좋겠다. 그치? Health is regarded as 이렇게 접근하셔야 되겠네. 그치? B로서 간주되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또 indicate 가지고 4번 써줘야 되는데 indicate는 어떻게 쓰면 되겠니? While both mammals and birds 포유류와 조류 둘 다 흔히 indicate 뒤에 목적어 하니 자신들의 존재를 확인합니다. 뭐에 의해서? 소리에 의해서 확인을 합니다. 포유류가 자신의 존재들을 확인하는 거니까 목적어 있으니까 이게 뭐야? 그냥 능동으로 써주면 되겠네. 그치? 확인하지만 와일절이니까 few mammals 야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 우리가 주어 앞에 little이나 few가 붙게 되면 해석 어떻게 하기로 하지? 부정문으로 해석하기로 해. 오케이? 어떤 포유류도 거의 매치시키지 못합니다. 이 말이죠. 매치시킬 수 없어. 뭐를? 범주를. 뭐의 범주? 의미 있는 소리. Birds may give voice to. 새가 목소리를 주는 그 소리의 의미 있는 소리의 범주를 일치시키지 못합니다. 라는 거죠. 소리를 통해서 뭔가 포유류도 조류도 감지하는데 새가 내는 소리에 대한 의미 있는 소리는 포유류가 감지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자, 그래서 indicate 원형 그대로 유지해서 써주시면 되겠네요. 능동으로 말이지. 자, 요건 간단하게 1번 시간이 조금 애매한데 다음 시간 좀 빌려야겠네. 1번만 일단 해봅시다. 1번만 하고 나머지는 숙제로 해야 되겠네. 1번만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필요시 어형 변화 가능, 비동사 추가 가능, 요거에 좀 집중해서 봅시다. (1번은) 웜업 문제라 뭐 어렵진 않죠? 그러면 2분 정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한 1분 30초에서 스탑 해볼게요. 뭐 잘 쓰시는 친구들도 있고. 항상 잊지 마세요. 우리가 가장 그 서술형의 기본 연습을 해야 될 게 이겁니다. 이거 가장 기본기 연습이야 이게.
그러니까 사실 니네도 알다시피 학교에서 내는 서술형 배열 문제는 이거보다 난도가 더 높다는 거 니네가 더 잘 아실 거야. 그치? 2학년 되면 더 어려워질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항상 학교 서술형을 공부했을 때 항상 쌤이 그렇거든. 난 솔직히 이거 1학년한테부터 도입하고 싶은데 내가 1학년을 학원에서는 2학년만 담당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아무튼 좀 걸림돌이 있긴 한데 어쨌든 2학년 친구들 중에서도 1학년 때 내가 서술형에 대한 노력을 해보지 않으신 친구들이라면 아마 이거조차도 좀 힘겹게 느껴질 거야. 이게 뭐 쉬운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쉬운 건 아니고 기본기입니다. 그래서 이 연습을 많이 해두셔야 학교에서 내는 서술형에 좀 난도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여러분들이 수용 범위가 높아지게 될 거야. 좀, 내가 이렇게 써야겠다라는 어떤 기준점이 생기는 거지. 그게 뭐야? 해석을 보고 영어로 옮기는 연습을 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비록 뭐뭐일지라도 접속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주어 동사를 여기다 써야 된다는 생각은 해야 되겠지. 여기까지. 그지? 그 다음 주절의 시작이 여기에서 비롯되고 주어는 있으니까 동사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도 이제 어떤 범주 내에 내가 빈칸에 어디서부터 써야 된다는 범주를 먼저 결정을 해야 될 거야. 그래서 내가 첫 시간부터 니네들한테 명동, 명형 해가면서 막 인프라 수업을 한 거야. 기반 수업을. 그러니까 내가 뭘 써야 될지를 알아야 되니까. 비록 그 제품이 몇 가지 결점들로 비난받지만까지가 여기까지의 내용이겠지. 그치? 받을지라도 이런 의미로서. 그럼 주어가 은느니가 얘가 주어가 돼야 되겠지. 그 제품이 비난을 받는다가 본동사가 되셔야 되겠지. 그치? 누구의? 얼도절의 주어 동사가 되셔야 될 거야. 이 기준점이 니네가 생겨야 된다고. 뭐 몇 가지 결점들로 그건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첫 번째 뭐가? 그 제품이 비난받다가 그 다음에 나와야 돼. 맞다고. 비난받다가 그 다음에 나와야 된다고. 알겠어? 비난받다. 그럼 어디 있어? 비난받다. 비난받다. criticize가 있네. 그치?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받다로 해야 되니까 그 제품이 비난을 받아야 되니까 is criticized로 써주셔야 되겠죠. ed도, se도 되고 ze도 돼요. z도 돼. 오케이? 니네 맞아. 이거 SE, ZE, Z 이거 오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쌤, 니네 혹시 이거 본 적 없어? recognize 이거 본 적 없어요? 쌤 이거 Z 아니에요? 이거 하는 친구들 많지. 그지? 둘 다 맞아요. SE가 영국식 표현이고 Z가 미국식 표현이에요. 그 차이인데 SE가 그 니네 영어에서 고급스러움을 얘기할 때 영국 영어를 얘기하니 미국 영어를 얘기하니? 영국 영어 얘기하죠. 그죠? 억양부터가 아주 왕권 제도에 어떤 특화되어 있는, 그지? 어쨌든. 그래서 이거 맞습니다. 알겠죠? criticized가 되겠죠. criticize. 비판을 받는다. 비난을 받는다. 몇 가지 결점들로. 사실 이 전치사 쓰는 것도 우리가 직접 써야 되거든.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주어지니까 좀 쉽다라고 얘기한 거야. 그래서 for 명사 여기다 이렇게 맞춰서 써주시면 되겠죠. 그죠? For some drawbacks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제품이 몇 가지 결함들로 비난을 받고 있지만 그것은 여전히 베스트셀러 중 하나이다. 그것은 여전히 하나이다. 뭐뭐들 중에 하나이다. 그러면 one of 복수명사라는 거 확인될 수 있겠고 동사는 누구 쓰면 된다? remains, 남아있다. 이 동사로 쓰면 되겠다. 그치? it remain 만 쓰면 안 되지. 주어가 3인칭 단수니까 s 붙여주시고 one of the best seller 스가 되겠죠. 그렇죠? 거기까지 맞춰주시면 깔끔하게 문장 끝난 겁니다. 사실 1, 2, 3, 4 중에서 제일 쉬운 거 지금 건드리긴 한 건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밑에 거를 연습해 보시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내가 문장의 범주를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 그래서 나는 서술형 안 내는 학교도 사실 나는 배경고나 뭐 양명고나 성문고 이런 친구들한테도 나는 이 문장의 틀을 좀 가르치기 위해서 조금 봤으면 합니다. 단순히 뭐 시험 문제를 위해서가 아니라 영어 실력을 위해서 좀 봤으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현재분사까지 다음 시간 조금 빌려서까지 할게요. 자, 현재분사와 과거분사의 명사수식에 대한 이야기인데 요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수일치 할 때도 얘기를 했죠. 첫 시간에.
문장은 명동, 명형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주어와 동사의 수일치를 하기 위해서 가운데 수식어의 범주를 여러분들이 구별해야 된다 했을 때도 이 필기를 써가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첫째, 명사를 수식해주는 형용사어구 4개 대봐. 그럼 누구? 전, 접, 부, 분 이야기하시랬어. 그 중에서 오늘 이야기할 거 뭐? 분사란 얘기야. 여기에 나오는 ing나 혹은 pp라고 말하는 동사. 이게 ed로 비춰질 때는 뭐랑 헷갈리지 않으시도록, 이 과거 동사랑 헷갈리지 않으시도록 주의하셔야 돼. 오케이? 그래서 능수동을 얘기할 때 잘 봐. 여기 봐. 거기 들어봐. 동사의 원형, 동사의 과거형, 동사의 pp형. 보통 ed로 끝나는 게 pp도 ed고, 그리고 이거 말고도 우리가 a, b, b 형태라고 해서 과거형과 분사형이 똑같은 모양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건 개인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판단이 되셔야 되겠고. 그래서 태로 말씀드리자면 이거 능동태고요. 얘도 시제만 바뀌었지 능동태죠. 그죠? 했다죠. 그래서 얘는 된, 진, 받은, 당한. 수동태 이미 지난 시간에 4개 말씀드렸어. 되다, 지다, 받다, 당하다. 된, 진, 받은, 당한이라는 형용사로 해석을 해주셔야 되고, 구별을 하자면 그럼 이 ed와 이 ed의 구별선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잡으셔야지 본동사와 준동사 판단이 된단 말이야. 그지? 얘가 분사인지 본동사인지. 그래서 여기 보시면 뒤에 뭘 판단? 아, 목적어의 유무를 먼저 판단해 주셔서 아, 얜 과거 동사구나. 보통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동태 뒤엔 뭐 나온다고? 전접 부분 나온다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뭐? 전치사 명사나 부사구들이 나오죠. 이런 전명구들이 나왔을 때 얘는 pp이구나 라는 판단을 여러분들이 세울 줄 아셔야 된다는 거. 이런 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구별을 해주셔야 돼. 그래서 ing다, pp다를 구별할 수 있는 거 뭐다? 목적어의 유무가 있다. 근데 사실 전명구다, 목적어다를 여러분들이 보기 전에 제일 먼저 능동이다, 수동이다를 구별하려면 뭘로 구별하시랬어? 해석이죠, 해석. 그지? 그러니까 명사가 수식을 받는데 얘가 직접 하느냐, 당하느냐. 그래서 정리합니다. 첫 번째, 이거잖아. 그지? 이거니까 분사는 명사 앞이나 명사 뒤에서 꾸며줄 거야. 그러면 앞에서 꾸미는 건 뭐고 뒤에서 꾸미는 건 뭐야? 왜? 뭐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지는 거야? 이거 되게 중요해. 앞에서 꾸며줄 때는 명사를 꾸미는 수식어인 형용사가 단 하나일 때는 앞에서 꾸며줍니다. 그러니까 a crying baby가 돼야 돼. 오케이? crying이 앞에서 꾸며줘야 돼. crying밖에 수식어가 없으니까. 근데 이 ing, pp도 동사에서 나온 친구들인지라 목적어나 부사, 전명구 같은 것들이 따라다닐 때가 있거든. 그런 추가적인 따라다니는 수식어들, 식구들이 있을 때는 대표적으로 이렇게만 쓸게요. 이런 식구들이 있을 때는 뒤에서 꾸며줍니다. 예를 들어 울고 있는 아기는 a crying baby인데 침대 위에서 울고 있는 아기는 어떻게 해야 돼? a baby로 시작해야 돼. A baby crying on the bed. 이렇게 가셔야 돼.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수식어가 분산할 때는 앞에서, 따라다니는 식구들이 존재할 때는 뒤에서 꾸며주시고, 제일 중요한 거, 수식을 받는 명사가 그 수식하고 있는 분사의 행위자입니다. 얘가 행위자야. 그래서 능수동 구별하실 때 제일 먼저 명사가 그 동작을 직접 하느냐, 그 동작을 당하느냐, 화살표 잘 보세요. 하느냐 당하느냐의 해석이 먼저 기반이 되셔야 돼. 그 다음 니네가 검산으로 이걸 써야 되는 거야. 검산으로. 아, PPD에 목적어 오는구나? 땡. 그지? 이런 거, 능동태 뒤에 와야지. 이런 것들의 검산이 이루어지셔야 돼. 자, 요걸 베이스로 잡는 겁니다. 요거에 대한 예외도 분명히 있어요. 영어에서 어법에서는 예외 되게 많죠. 그래서 PP에도 목적어 나오는 경우 있어요. 아까 4형식이나 5형식 PP처럼. 오케이?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변수 같은 것들은 일단 차근차근 보도록 하시고,
가장 기본 베이스. 현재 분사, 과거 분사가 명사를 수식할 때는 이렇게 가는 것이다. 혹은 뒤에서 이렇게 주어 동사 수식어, 주어 동사 사이에 수식어로서 많이 쓰이죠. 이 명사를 꾸밀 때. 뒤에서 꾸미는 것과 같은 모양새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네요. 자, 거기 기출 대표 문항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이 두 문제, 괄호 안의 단어를 어법에 맞게 쓰시오. 요거거든요. 1분 드릴게요. 한번 바꿔보도록 합시다. 고! 시간이 많이 없네요. 자, 관사의 시작은 명사의 끝입니다. 그렇죠? 관사로 시작했으면 명사로 끝나야 돼. 그 끝은. 그러면 관사와 명사 사이에 있는 친구는 뭐라고 해? 형용사라고 해. 왜? 그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줘야 할 테니까. 그렇지? 의미를 한번 보시면 만약 네가 먹는다면 하나의 작은 초콜릿바를 먹는다면 너의 데일리 슈거 인테이크 섭취량은 이미 초과했어. 뭐? 권장량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양이 권장을 한 게 아니라 권장이 된 거잖아. 권장된 양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는 뭐로 바꾼다? PP로 바꾼다가 핵심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잡아두셔야 되고. 로컬 레즈는 지역 주민이 이미 long for 갈망해 왔어. long이 동사로 쓰면 갈망하다. long for 무엇을 갈망하다. 터널이 어떻게 되는 걸 연결해 주는 걸 다운타운 시내와 함께 연결해 주기를 갈망했어. 얘들아, 그러면 요 for이라는 전치사의 목적어가 터널인 것처럼 보이잖아. 그지? 갈망한 건 뭐야 결국? 연결시키는 거야. 뭐와? 다운타운을. 뒤에 목적어 있으니까 커넥팅을 하는 게 맞겠죠. 그죠? 근데 요거 좀 주의. 얘는 좀 with downtown이 나왔다면 connected with가 맞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아? PP는 또 전치사 with랑 to랑 같이 쓰다 보니까 connect to, connect with ed, pp로 쓸 때는 with나 to란 전치사랑 명사와 함께 쓰이는 건데 지금 목적어 하나 딸랑 나왔으니까 connect 뒤에 목적어 나왔다? 그냥 능동으로 해주시면 돼. 시내와 연결 짓는 것, 누구? 터널이 시내와 연결 짓는 것을 갈망한 거야. 그러니까 전치사 for의 목적어는 얘가 아니야. 누구야? 동명사인 connecting인 거야. 이해되겠어? 그러면 connecting 뒤 앞에 있는 이 터널은 뭐가 되는 거야? 동명사의 주어가 되는 거야. 그걸 우리가 준동사의 주어 뭐라고 하죠? 의미상 주어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좀만 쉬었다가 어법이랑 쓰기 좀 한 다음에 테스트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같이 한번 봅시다. 자, you're preferring sleeping position이라고 했죠. 너의 선호하는 잠자는 위치. 이렇게 되잖아. 그지? your 소유격 뒤에도 뭐가 있어야 돼? 명사가 있어야 돼. 그럼 그 사이에 있는 건 뭐야? 수식어거든? sleeping position이 한 덩어리의 명사. 그러면 잠자는 위치가 선호를 하는 게 아니라 선호가 된 거죠. 그렇죠? 그래, preferred sleeping position이 맞겠죠. 일어나. 이제 그만. 이제 언제까지 잘 거야? 몇 시간을 자길래 그래 도대체들. 4시간 막 이렇게 자지 마세요. 알겠죠? 진짜 몸 안 좋아. 3시간 잤어. 또 이렇게 또 한 단계 더 가야 돼? 3, 4시간 자는 거 하지 마.
내가 아까 4시간 자는 거 얘기했잖아. 4시간 자면 20시간을 내가 깨어있다는 생각으로 난 이것만 잘 거야. 이 생각이잖아요, 결국. 그지? 진짜 거짓말 좀 못해서, 이 중에서 거의 한 진짜 6시간은 자요. 수면 상태야. 근데 이때 6시간이 막 진짜 쉬는 시간, 수업 시간에도 막 졸고, 점심시간 뒤에도 졸고, 점심시간에도 졸고, 다 합치면 또 결국 6시간 자는 거야. 그럼 결국 깨어있는 시간 언제야? 이제 저녁쯤 되면 팔팔해져, 이제. 야자 시간 되면. 그럼 이제 팔팔해져. 그럼 그때 공부해가지고 막 또 4시간 자. 그럼 그걸 가지고 공부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6시간 자면서 그 6시간 앞뒤로 깨어있는 시간 있지? 좀 자다가 또 깨다가 자다. 그럼 또 깨어있는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어. 막 눈도 막 반밖에 못 뜨고 막, 아, 여기는 어디지? 난 누구지? 막 이러고 있다가 그러다 그냥 그 정신 상태가 흐릿해진 상태로 이제 유지된다. 잠 시간 조절하세요.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난다는 게 결국 좋은 방법은 아닐 수가 있어요. 물론 개인차마다 다르겠지만 내 주중 시간에 그 낮 시간에 어떤 활동이 불안정하다면 빨리 자. 일찍 자. 알겠지? 그거 네 패턴 아니야. 라고 얘기 드릴게요. 너무 안타까워서. 상당한 영향을 어디에 줄 수 있어? Sleep related issue. 잠과 연관된 이런 어떤 문제점들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뭐와의 관계야? 임팩톤을 준다라는 건 원인과 결과 관계를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이해되겠어? 그러니까 잠자는 포지션 때문에 문제거리가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전반적인 뭐에도 너의 잠의 질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렇지? 엎어져서 자는 게 제일 안 좋다고 하던데. 어쨌든 정답은 여기였습니다. 여기 prepared로 바꾼다. 산업혁명 이후로 쭉 기술적 진보가 have changed, 바꿔왔어. 뭐를? 기술의 본질을. 그러니까 요게 좀 질문 의도가 좀 있던 것 같은데, 왜냐면 우리나라 정서는 수동태가 발달이 잘 안 됐어. 우리나라만의 거의 95%가 다 능동태로만 말해. 그러니까 내가 95라고 얘기하는 그 근거도 뭐냐면 수동태로 거의 얘기를 하지 않아. 웬만해서. 그러니까 영어를 해석할 때나 되다지다 맞다 당하다 이러지. 그러니까 평소에는 우리가 서술어 자체를 우리가 수동으로 잘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해석할 때도 해석은 뭐냐면 need in the workplace in response to 뭐뭇에 반응해서 업무 공간에서 필요한 기술의 본질들을 변화시켜 왔습니다. 이 얘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얘가 해석이 깔끔하려면 필요한으로 해석해야 돼. 한. 그러니까 하다의 의미는 능동이기 때문에 needing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접근을 한다고. 그러니까 해석으로 접근했을 때는 우리가 needing이겠지만 실제 의미는 뭐로 가셔야 돼? PP로 가셔야 돼. 그러니까 needed in 하면 어디에서 필요한 명사 이렇게 가셔야죠. 업무 공간에 필요한 기술들의 본질을 바꿔왔습니다. 뭐에 반응해서? 진화한 요인. 이것도 지금 뭐야? 더의 명사의 수식어네요. 자동사기 때문에 ing로만 수식이 가능하죠. 뭐에? 현대 세상의 어떤 진화하고 있는 어떤 수요 이런 것들에 반응해서 필요한 어떤 기술 같은 것들의 본질을 바꿔왔습니다. 얘도 바꿨다이기 때문에 주어가 원인, 기술 발전이 원인, 그에 따라서 기술의 본질 변화가 그의 결과가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추울까봐. 체크해주시고 3번 가보도록 합니다. 맞게 틀린 거 없었습니다. 2번은. 3번 한번 볼게요. 3번은 we are express word. 우리가 단어를 표현할 때 conveyed positive thought 뒤에 목적어가 있는 거 보니까 얘 과거 동사구나 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잠만 이미 접속사의 주어 동사가 있잖아. 근데 얘가 과거 동사로 쓰이게 되면 그치? 물음표밖에 안 되죠.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계속 수식어의 형태를 유지해주면서 뒤에 목적어를 취해줘야 된다는 거니까 conveyed가 아니라 뭘로 바꿔주셔야 되겠어? conveying으로 바셔야 was를 꾸며주면서 더불어 능동의 형태도 유지할 수 있겠다. 그렇지? 그러니까 긍정적 생각을 전달해주는 단어를 네가 표현했을 때 감정이나 어떤 생각이나 감정 이걸 전달하는 단어를 표현했을 때 우리의 뇌가 활성화가 된다. 뇌는 활성화가 되는 거죠. 뭘 방출할 수 있게끔 making us feel pleasure 우리를 기쁘게 만들어줄 이런 화학물질을 분출할 수 있게 되는 활성화를 하게 된다. 이 얘기였습니다. 3번은 틀렸네요. conveyed가 아니라 conveying으로 바꿔주셔야겠다.
자, 오로지 개인들만이 endowed with fitted adaptation to the changing environment. 본동사는 여기 있네요. 그렇죠? 이렇게 체크해 두시고. 맞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endowed가 여기서 pp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전치사 명사와 함께. 그러면 pp로 잘 쓰였느냐? 아, 얘가 주어로 쓰였으니까 pp의 수식어에 더불어 본동사는 여기 있으니까 잘 맞게 쓰였구나. 이상한 거 없고요. 생존할 것이며, 그리고 that is, 그것이 바로 how, species, 어떻게 계속해서 얘 자동사죠? 종들이 진화했는지에 대한 방식을 얘기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involve도 자동사기 때문에 수동태로 안 쓰고 능동태로 쓴 거 위화감이 없었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보시고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도록 할게요. 자, 기출대표 문항 두 번째 거인데 요거는 선생님이 요 개념 설명만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아까도 쌤이 잠깐 얘기했지만 수동태에 목적어가 오는 경우가 두 가지 있다라고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고 갈게요. 첫 번째, 아까 뭐였었죠? 이 비동사 플러스 pp에 목적어가 올 수 있는 경우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목적어. 한 가지만 있어. 목적어는 오로지 몇 형식 동사? 4형식 동사만 가능합니다. 오케이? 그 예를 한번 들면 이런 거야. 똑같은 문장이거든요. 이 두 문장을 한번 보시면 수동태 동사에 먼저 눈이 가셔야 되겠죠? 이렇게 보셔야 돼. 이 범주의 덩어리로. 오케이? 지금 주어와 목적어를 제외하고 다 쓴 겁니다. 여기 봐. 그는 얘 뭐라고 해석하자고? 뒤에 목적어가 있으면 바로 반대말로 해석하셔야 된다고. 오케이? 그럼 그는 받았다 교훈을, 수업을. 됐니? 이렇게 체크가 되셔야 돼요. 그럼 수업 입장에서는 수업은 전치사가 붙으면 주어지다로 해석하는 거야. 오케이? 수동의 의미. 되다, 지다, 받다, 당하다. 오케이? 수업은 주어집니다. 누구한테? 그에게. 이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러면 사형식 동사 패턴 두 가지 패턴이 올 수 있다는 거네. 비동사 플러스 사형식 동사, 기부를 대표적으로 쓸게. 기부 뒤에는 두 가지 패턴. 첫 번째, 목적어가 바로 나올 수 있는 경우와 그 다음에 전치사를 달고 오는 경우. 이 경우가 있겠네. 그렇지? 그럴 땐 어떻게 하자? 반대말로 해석하시자. 이 친구는. 얘는 뭐 하자? 수동 의미로 해석하시자. 이렇게 구별 지으시면 돼. 알겠죠?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수동태에 명사가 올 수, 목적어가 올 수 있는 건 사형식 동사뿐이고 아까 잠깐 말씀드린 거 주어 다음에 이렇게 설명할게요. 이거는 동사로 먼저 설명할게요. call, name, elect, consider, appoint. 아까 쌤이 말로써 했던 거거든요. 요것만 정리를 할게요. 얘네 뒤에 잘 들어. 얘는 5형식 패턴으로서 명사라고 부르다, 이름 짓다, 선출하다, 간주하다, 임명하다. 다시 목적어를 목적격 보어라고 부르다, 이름 짓다, 선출하다, 간주하다, 임명하다라고. 이 말은 능동태에서는 목적어, 목적격 보어, 명사가 몇 개 나올 수 있는 동사? 2개 나올 수 있는 5형식 동사인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은 즉슨 능동태니까 calling도, naming도, electing도, considering도, appointing도 전부 다 목적어 몇 개, 명사 몇 개? 2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지.
근데 이때 수동태일 때는 얘기가 달라지지. 왜? 목적어가 주어로 빠진 형태를 취하는 애니까. 그치? 명사가 몇 개 나오겠어? 한 개 나오겠지. 얘 목적격 보호 아니야. 이해돼? 목적어, 수동태 PP는 목적어를 주어로 빼서 목적어가 없는 형태잖아.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목적격 보호 하나 나올 거야. 그럼 해석도 어떻게 돼? 명사라고, 을을 아니야? 여기 봐! 명사라고 불리워진, 이름 지어진, 선출되어진, 간주되어진, 임명된. 이렇게 가셔야 돼. 알겠어? 그러니까 얘 뒤에, 그러니까 다시 말해, 얘처럼 PP 뒤에 뭐가 올 수 있다는 얘기야? 명사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목적어 아니야. 명사가 나오는데 그 명사가 뭐야? 목적격 보호라고. 얘 목적어 아니야. 알겠어? 그러니까 BPP 수동태 뒤에 명사가 나올 수 있는 조건은 4형식 동사, 5형식 동사야. 그치? 단 속성이 달라. 문장 구성 요소. 얘는 4형식의 목적어가 뒤에 나오는 거고 얘는 뭐야? 목적격 보호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하셔야 될 게 그건 거지. 아, 수동태 뒤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검산용으로 수동태 뒤에 명사가 나왔네? 틀렸다. 왜? 목적어 취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능동이 정답이야. 아까 우리 이런 식으로만 능수동 구분을 하셨다면 첫 번째가 뭐가 돼야 된다고? 해석이 되셔야 된다. 그러니까 해석이 능동인지 수동인지. 아까 뭐였죠? 까먹었다. 지금처럼. 수업이 주는 건지 받는 건지 이 해석이 먼저 이루어지시고 그 다음 검산용으로 뭐야? 목적어가 나왔는지 전명구가 나왔는지 그걸 판단하시는 거예요. 능수동 판단할 때. 왜? 이런 조건들 4형식과 5형식 조건들에서 변수들이 생겨. 왜? 수동태 뒤에 명사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목적어로 보지 않으시도록 주의하셔야 돼. 알겠죠? 4형식은 목적어고요. 그래서 이런 변수들 좀 요거는 어법 문제로 좀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거기 있는 문장 요거 하나만 하고 끝낼게요. 여기 있는 거 한번 30초 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실래요? 여기 있는 거 가지고 노숙자들에게 이익을 주어주기 위해 기부를 주어진다. 요거 한번 가볼게요. 고! 네. 이거 왜 직방으로 돼 있니? 그래. 여기서도 이 주어를 잘 보셔야 돼요. 주어가 누군지를 생각하시는 게 첫 번째입니다. 주어 동사 판단. 연아 여기 하라고. 잠과의 싸움이 힘드네요. 그죠? 목요일은 오전 수업 이것만 있나요? 오후에도 있어요? 국어? 오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한두 시에? 1시에 뭐 있다며? 1시에 뭐 있죠? 1시에 수학? 그럼 목요일이야? 수요일은 한두 시에 아무것도 없어요? 수요일에는 1시가 국어고. 그치? 2시, 3시밖에 없네. 쌤이 목요일날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밖에 안 되지만 그때 상담 거기 질문이나 상담 걸어 놓을 테니까 그 시간에 잡아서 좀 해놓으시기 바래요. 그리고 점심시간을 좀 활용해야겠다. 한두 시가 제일 좋은데 오늘 한두 시가 제일 좋은데 1학년도 2학년도 다 저기가 있네 수업이. 올해는 좀 시간표가 힘드네. 금요일날 좀 한가하세요? 오는 날 아니지만 쌤 별일 없으면 하루 한 주 와서 상담도 좀 하고 할게요. 여러분들이 잡으신다면 쌤이 그 시간대도 잡을게요. 자, 같이 보자. 봐, 시간 부족하니까. 자, 노숙자들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이런 걸로 좀 여러분들이 좀 현혹될 때가 있어. 사용되는 기부금이 주어부터 빨리 찾자고. 은는이가. 그러니까 기부금이 주어였어, 사실. 그치? 자선단체에게 주어진다. 이제 주어진다 무슨 뜻인지 알았으니까, 그치?
요거 쓰면 되겠다. 얘가 주어진다고 얘가 받다잖아. 그치? 받다, 주어지다. 해서. 그럼 기부금이 주어여야 돼, 얘들아. 그러면 명동, 명령이니까 기부금이 먼저 나와야 돼. 이걸로 쓸까? The nations. 그러니까 기부금 앞에 있는 사용되는까지가 전부 다 뭐야? 기부금 수식어인 거야. 그치? 한국말 영어적 어순을 얘기하자면. 그럼 영어적 어순은 이 수식어를 어떻게 주어 뒤에다 써야 되잖아. 근데 뭐뭐 하는데 사용되는 우리 이거 be 뭐 썼죠? be used to 동사 원형. 기억나? be used to ing는 익숙하다. be used to 동사 원형은 사용되다. 그럼 비동사 빼면 used to 동사 원형은 사용된. used to ing는 익숙한. 오케이? 그러면 노숙자들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사용되는 기부금이야. 그럼 뭐부터 써야 돼? 사용되는부터 써줘야 돼. 사용되는 어떻게? used 어디 있어? 얘 바꾸면 되겠다. 투부정사 하기 위해서. 그러면 투부정사 뭐 주면 돼? 이익을 주기 위해서. used to give 이익 어딨니? to benefit 이렇게 되면 되겠네. 그치? 아이고. used to 다음에 누구? 이익을 주기 위해서. used to 동사 원형. 어디 있어? 이익을 주기 위해서죠. 그렇죠? 그러면 이익을 주기 위해서. used to give. 아닌데. give는 저걸로 써줘야 되는데. 홈리스 사람들에게 to benefit. used to benefit이 돼야 되겠다. 그렇지? 이익을 주다. 누구들한테? 더 홈리스들한테. 이렇게. 이제 이렇게 썼다는 거 확인되겠네. 그렇지?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수식어 범주로서 뭐 PP 해석이 되겠죠. 그렇죠? 홈리스들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사용되는 기부금이 자선단체에 주어진다. 우리가 먼저 써야 될 건 뭐야? 주어 썼으니까 동사 써야죠. 그러니까 주어진다를 그 다음 써줘야 돼요. 어떻게? was 비동사, 저 비동사를 변형해서 주어진다. 그냥 단순 현재 시제로 써도 될까요? is given 누구한테? to charity한테. 이런 식으로. 그렇지? 바꿔주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뭐뭐하기 위해서를 쓰다 보니까 물론 뭐 투부정사를 앞에다 쓰고 뭐 뒤에 써도 되는데 주어진 단어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수식어를 우리가 PP로서 잘 챙겨두고 문장 전개해 나가시면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 연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밑에 1, 2, 3번 문장 써오기 역시 숙제로 내드리도록 하고 지금은 1, 2, 3 우리 지난주에 수업했던 1, 2, 3에 대한 숙제한 거 교재 채점 먼저 하고 단어 시험 치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위로 전달. 아니요. 그거 다시 거둘 거예요. 채점만 해주세요. 1, 2, 3 랭크 1, 2, 3 채점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단어 시험 볼게요.